팟캐스트 이름이 NBA 온에어고 우리 재화에스님께서는 이제 가야인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팟캐스트가 재개되면 제가 거기 한번 나가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7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NBA 온 에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저희가 오랜만에 온 만큼 참여자부터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그 BGM을 드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새로운 비트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오늘의 모든 컨텐츠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소개하면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스트, 저희 특별 게스트. 슈퍼 스페셜 게스트. 네, 한국 팟캐스트 시조새. 이미 소름이 끼쳤습니다. NBA 원탑 해설가 레전드 조현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구 해설위원이자 또 유튜버를 하고 있는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영광이고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내신 이후로 이렇게 쫄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로. 와.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와 이렇게 대스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물로 이렇게 뵙는 느낌. 진짜로. 러닝머신에서 맨날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번 시즌은 이제 유로가 돼서 보긴 하는데 원래 항상 스포츠 TV에서 뵙던 분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섭외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은 뭐 우리 조현일 해설위원님이 이제 개인이죠 유튜브로 이제 그 하시는데 제가 늘 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관음하고 있는데 이제 관음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술 먹방 하실 때 저도 사실 좀 애주가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혼술하고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같이 취해가고 뭐 저보다 훨씬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제가 발설을 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나마 후원을 드렸는데 우리 그 해설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 대화 나누시다가 팟캐스트 저희 말씀드렸더니 네. 직접 오신다고 해서 그쵸. 전 진짜 약간 이게 현실인가 해서 다음 날 DM을 드렸는데 다른 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현일 해설위원님의 팬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 드린 답이 없으셔가지고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 스팸이라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고 한 줄로 요약하면 돈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이제. 제 기억에 그 12월 마지막 날이었나? 네. 뭐 아니면 크리스마스였나 그랬던 걸로 된 거. 네.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 보통 사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뭐 도네이션 안 해도 제가 읽어드리긴 하는데 뭐 아무래도 도네이션 금액이 크면은 눈길이 가거든요. 눈길이 가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가야이님께서 제 기억에 물론 그때 제가 술을 먹고 있었겠죠. 네. 금액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영상 잘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또 여기 이제 온에어 구성원 네네네. 한 분을 학도님하고 또 좀 인연이 있으셔. 네네. 그래서 얘기하시길래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흔쾌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사실 뭐 그냥 방송용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오실 필요는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참 꿈인가 생신가 네, 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한 술 방송이 4시간 가까이였는데 제가 처음에 안 했어요. 보고 있다가 관음하다가 네. 2병 넘어갈 때 알겠어요. 그때 제가 싹 밀어 넣었죠. 타이밍상. 그때 네. 3병째 드시더라고요. 클러치 샷을 꽂아 넣으셨고. 그렇죠. 네. 막판에. 근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소개를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NBA 쪽으로 오시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아마 많은 팬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제 원래는 그 월간 농구 매거진 루키에 들어가서 이제 손대범 기자님 네. 밑에서 또 그렇죠. 일을 배우다가 이제 손대범 기자님이 점프볼로 이직을 하시게 됐고 근데 저한테 이제 편집장 자리를 주셨어요. 네. 27의 나이에. 네. 그런데 이제 또 NBA 해설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NBA 매거진의 편집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SBS 스포츠에서 NBA를 컨텐츠를 사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선수 출신 분 혼자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브 해설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NBA랑 이렇게 연을 닿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러면 근황이 어떠신지? 요즘에는 이제 해설 뭐 늘 하고 있고 늘 맨날 그다음에 뵙고 계시죠. 제가 재작년 8월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서 지금 이제 유튜버로서 하루에 3영상 찍고 있고 하드워킹이네요. 네. 완바 멘탈리티네요. 강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뭐 반반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또 회사랑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저희도 대표님이 또 스파르타 CEO 용인대 유도부 출신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분석글 쓰면서 뭐 주말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맞아요. 긴장을 해요. 근데 되게 얼굴이 빨개진 게 너무 아유, 당황스러워요. 연예인 옆에 앉아 있는. 왜 그러세요? 네. 이 친구가 웬만한 노조위원장보다 더 센 캐릭터인데 저 원래 절대 긴장 안 하는 근데 스타일인데 오늘은 되게 네, 당황했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기 위원장. 그 아마 그 보스턴 셀틱스를 좋아하는 걸로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농구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텐데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은 어디 있으세요? 저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좀 시간이 있을 때는 막 셀프 세차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했었는데 이제 진짜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서 좀 뭐 골프 같은 거 좀 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거 이외에는 진짜 뭐 사실 그냥 취미가 농구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농구 보는 게 아직도 뭐 좀 재밌어서 그렇게 이제 멋있는 척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수님도 그런 날이 와야 되는 제가 거예요. 근데 웬만한 채널 다 구독하고 다 보는데 진짜 하루에 엄청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취미까지 있으면은 저분이 사람인가 싶어요. 근데 농구 자체가 취미시니까 그 점은 리스펙트합니다 정말.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NBA계에 머무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커리어 뭐 경험? 예를 들면 뭐 출입 기자 하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저희한테 좀 기억 남을 만한 저희가 좀 그 소개를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이제 2004년에 제가 이제 그 루키 출입증 기자 출입증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피닉스 선즈 홈구장 갔을 때 그때 이제 경기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기자 출입증이 나오면 라커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BA 라커룸 가서 선수들을 가까이 보고 선수들의 나체도 보고 그건 인상적일 수도 있고. 그건 네. 처음 보는 광경일 수도 있어요. 선수들의 그 정말 그렇죠.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사이다병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부정 배트가 선수들의 성기를 정말 눈앞에서 좋아요. 우리 지금 이토크 좋습니다. 2004년도면 뭐 아마르 스타더만 션 메리언 이런 때 보셨겠네요. 연예인 건 시절에 그때가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팟캐스트 다들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만약에 팟캐스트 채널이 아니었더라면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팟캐스트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손대범 기자님이랑 같이 이제 파울아웃 런칭하고 그때 이제 공개 방송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좀 기억에 남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코피 터졌을 때 그렇죠. 그게 그때가 그 기억에 영상이 해외 이슈도 됐었잖아요. 해외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라이브로 봤어요. 댓글이 라이브. 달려 있더라고요. 라이브로 봤어요. 그 일본이 좀 그런 문화가 좀 재밌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 한 방송국에서 그걸 돈 주고 판콜로 사갔어요. 마치 NFT처럼 이렇게 그렇죠. NFT 할 수 있죠. 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권 파신 돈의 일부를 50만 원의 상품권을 스포티비 대표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50만 원 조금 너무 좀 50만 원 좀. 그 RS 구조에 대해서 피가 얼마인데? 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좋지 않으면 안 나오고 뭐 둘러댔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워낙 좋아하고 또 인연도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아닌데 그렇죠. 이 두 분이 그렇죠. 고개를 떨구고 방송을 하니까 일단은 그 구도 자체가 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호수이님 옆에 지금 해설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광 팬과 또 해설위원이 보스턴 팬이시고 또 대각선에 저 루브론 팬이니까 상당히 불편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안 되는 구도. 사실. 네. 근데 제가 셀틱스 팬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죠? 네, 저는 레드삭스. 사실 보스턴 레드삭스 아, 엄청 아, 좋아해서 아. 제가 야구도 좋아하거든요. 네. 레드삭스 좋아하는데 네. 셀틱스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 시즌을 출입 기자로 가다 보니까 아. 이제 정은 있죠. 그때 언제적에 출입 기자였어요? 그때가 이제 2005년, 2006년 이렇게 2005년 6년. 네. 그때면은 보스턴이 빅3 때 아닌가요? 폴 차스 전이었어요. 많이 울고 있을 때죠. 그때. 맞아요, 그쵸. 맞아요. 피어스 있고 뭐 리키 데이비스 있고 아. 러이프 러프렌치 있고 네. 론도 아, 오기 전이었어요. 네. 네. 저도 르브론 팬이면 리키 데이비스는 저 같은 아. 팀에 좀 있어봤지만 아. 죽여버리고 싶죠.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개인적으로 폴 피어스를 좋아하시는 거로 그러면은. 네, 폴 피어스는 아. 사실 제가 락커룸 갔을 때 되게 좀 잘해주기도 했고 네. 제가 좀 원래 폴 피어스 같은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아. 약간 능구렁이처럼 네. 기술자. 르브론의 레이커스. 아. 네. 터프한 선수들 이렇게 휠체어 잘 타고 이런 호진님은 선수들 이제. 웬만한 범죄자보다 폴 피어스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아, 저는 사실 욕할 타이밍이 나요. 근데 폴 피어스는 사실 그 2000년대에도 레이커스랑 했을 때도 항상 정규 시즌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맞아요. 샤킬 오닐이 실제로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했었고 아. 사실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상대였지만 네. 그거를 이제 휠체어 게이트와 함께 한 방에 이제 그러니까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가 박살이 난 케이스죠.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하지만 엄살. 그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터프하고 그래요? 너무나도 훌륭한 선수였죠. 그리고 유명한 그 폴 피어스의 푸푸 게임. 그렇죠. 아, 그리고 뭐 네. 그리고 2000년대쯤이면 그래도 폴 피어스가 이제 르브론도 바르고 했었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 같은 네. 팀 아닌가? 뭘 발라 바르게 했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색하게 그 허수리님이 아. 되게 저렇게 얌전하고 소프트하게 네. 얘기해서 제가 원래 굉장히 싸가지 없는 스타일인데 지금 너무 공손하게 극단주의자고 막 네. 이러는데 오늘은 옆에 이게 레전드가 계시니까 우리가 선배였어도 그렇게 깍듯하지 않았는데 딱 실생활은 달라지네요. 깍듯해. 아, 원래 캐릭터로 해주시면 네. 네, 더 좋죠. 네. 그러면은 이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 네. 그냥 위클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와서 업데이트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올스타 브레이크니까 올스타전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올스타 위기 진행이 됐고 사실은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는 올스타 위기였고 그 몇 가지 좀 찍고 가보겠습니다. 덩콘 다 보셨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제 안 보려고 이제. 네. 네. 이번에 덩크 우승은 오비투핀 선수가 네. 했는데 덩크 테스트 보신 소감들 한 번씩 덩 얘기해 주시죠. 콘테스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시간 전체가 다 아까운 지금. 그렇죠.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네. 되게 시간 낭비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낭비 좀 해주시죠. 네. 네, 덩크 성공률이 20%대요. 그렇죠. 선수들 네. 전체가. 저는 막 어려운 덩크를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그냥 좀 깔끔한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어떨까 선수들이 너무 이 난이도에 좀 집착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난이도도 사실 높지 않았던. 그리고 할 거면은 미리 연습을 좀 하고 오지. 그쵸. 오비타피 같은 경우 진짜로 그 뒤로 이렇게 돌리는 덩크 같은 경우는 막 거의 즉흥적으로 연습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준비성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뭐 금방 성공을 했는데 네. 문제는 제일런 그린이 네. 덩크 하나를 가지고 한 15분 동안 그렇죠. 했잖아요. 300개 정도 시도했죠. 그리고 그때. 전 세계 관객들이 그 어떤 덩크 할지 다 예측하는 그렇죠. 덩크인데 네. 전 정말 네이트 로빈슨 예전에 그 이후로 네. 아니죠. 한 타임은 처음 봤어요. 그쵸. 그때 그때도 혼자서 지겨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도 좀 지겹더라고요. 그 한 덩크가 있다. 16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지리한 것 같기는 해요. 또 우리가 너무 기대를 저버렸다가 어떻게 보면 잭 라빈 이후에 에런 거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했다가 다시 뭐 기대를 좀 내년에 저버렸던. 폐지되지 않을까. 97년도 이때도 코비오라도 승리했을 때도 이제 그 다음 시즌 폐지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시 부활된 건데 지금 다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였나요? 그때 웨이드가 꼬장 부려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때는 또 재밌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제발 좀 성공 좀 해라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보게 내가 되니까, 민망해서. 네. 올해는 좀 시원하게 망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킬 챌린지에서도 팀 클리브랜드 팀이 이겼는데 네. 그것도 또 역시나 존망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저는 이렇게 마지막 어쨌든 그 에반 모블리의 그런 좀 맞죠? 에반 모블리가 그쵸, 에반 마지막에 모블리. 넣었잖아요. 근데 그런 뭐 그래도 그런 극적인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에반 모블리는 사실 잘 넣더라고요. 예. 네. 저는 다 잘랐죠. 안테토쿤프 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DNA가 각각이다 이런 생각.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다 같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그나마 제일 볼만했는데 그렇죠. 본 게임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해덜리언님 뭐 그런 저는 말씀하시는 뭐 커리가 사실 3점을 계속 집어넣는 와중에 그냥 3점 라인을 점점
멀리서 던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본인에게 약간 도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고 네. 또 마지막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그쵸. 마이클 조던을 네. 오마주하면서 네. 저는 사실 긴가민가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라이브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이거, 맞아요. 2003년 때 조던 같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르브론 제임스가 좀 생각을 하면서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디시즈 포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저는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마주하기에는 폼이 좀 너무 달랐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해설위원님 중계를 봤거든요. 음. 또 오신다는 또 계획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션 메리언이 그 당시에는 03년도에는 그 맞아요. 디펜스를 했고 이번에는 잭 라빈이 막았는데 그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팬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희가 궁금한 건 속마음이죠. 왜냐면은 방송용 사람들이 댓글을 막 써도 네. 나는 거기다 댓글 쓰거든. 네. 아니 조현인 해설위원님이 네. 인정했다. 그거를 아, 제가 인정했다.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어. 일단 맵시의 차이는 있죠. 엄청나죠? 그쵸. 제가 저기 그쵸. 듣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맵시의 차이. 맵시의 차이. 네. 너무나죠. 네. 그러니까 르브론은 저는 이제 르브론이 뛸 때도 저는 이제 보스턴에서 네. 그때도 이제 그때 보스턴 인기가 없어서 저희 같은 이제 원래 국제 기자들한테 좋은 자리를 안 줘요. 네. 원래 저 꼭대기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스턴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골대 뒤에서 봤어요. 와. 르브론 딱 보고 와 진짜 몸은 멋있는데 네. 너무 다리가 오다리야. 아 그렇죠. 오다리죠. 맞아요. 네. 오다리죠. 오다리고 이제 아무래도 뻣뻣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네. 마이클 조던에 비해서는 비교는 맵시는 비교. 떨어지지만 르브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구 결론은 실력은 네. 뭐 농구 실력은 네. 여전히 출중하지만 네. 마이클 조단 오마주라 본인이 또 그걸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조금 그렇죠. SNS에 썼을 때는 르브론의 진짜 문제는 늘 자기 입으로 항상 이방울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안 하면 NBA 역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고트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미친놈이죠 제가 볼 때.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킹 제임스도 이제 네. 그렇죠. 네. 초승원 여기 문신도 원래 대학교 그 하이스쿨 실준원을 때도 하는 실준원. 거죠. 네. 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호수님에게 나 현일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킹 제임스가 약간 그래서 좀 네. 네, 오글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NBA 75인을 선정해서 이제 많은 레전드들이 참여하는 이제 하나의 그 축제 자리였는데 웨스트브룩이 안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러 번 우리가 언급했지만 그 가드들끼리 좀 찍었잖아요. 레전드들 뭐 이렇게 매직 존슨이나 빅오나 뭐 아이제 토마스나 그런 분들 찍었는데 그때 릴라드를 보고 그것조차도 사실 이게 맞는 가다. 그림인가 싶었는데 만약 거기에 웨스트브룩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주먹을 불끈 쥐어야지. 진짜 솔직히 쇼 전체를 망쳤죠. 근데 그렇죠. 본인이 안 와가지고 고맙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뽑힌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유타 경기 끝나고 포스트 인터뷰에서 클리브랜드 올 거냐 물어봤을 때도 엄마 생일이라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걔가 왜 여기 왜 와? 이랬는데. 네, 그렇죠. 우리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75인요. 네. 저는 이제 75인은 뭐 대체로는 다 공감은 하는데 일단 50인 때 뭐 더미닉 윌킨스 안 뽑힌 거 그렇죠. 이런 부분 그때는 진짜 뭐 분개할 만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뽑혔고 네. 좀 뽑히지 않아서 아쉬운 선수는 있었어요. 그쵸. 레이커스의 뭐 하워드, 네, 맞아요. 드와이트 하워드나 또 뭐 사실 조 듀마스 같은 선수들도 좀 아쉽고, 그렇죠. 디켄베 무톰보, 이런 선수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 릴라드가 있는데 드와이트 하워드하고 그렇죠. 무톰보. 그러니까 못 뽑혀서 아쉬운 선수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수도 혹시 저는 사실 뭐 웨스트브룩은 웨스트브룩은 저도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웨스트브룩은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동안 쌓아놓은 네네. 그렇죠. 뭐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트리플 더블이라는 상징 선수 있는데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건 저는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 그렇죠. 데미안 릴라드 네. 이 두 명 뭐 뽑힐만 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들이 무톰보나 AD를 제낄 만한 그렇죠.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는 두 선수가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카멜로 앤서니도. 하워드랑 무톰보가 제일 아쉬웠던 네, 거. 너무 아쉬웠어요. 전 카멜로 앤서니도 조금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농구를 당연히 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했을 때는 누가 잘하는 사람 먼저 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했을 때도 농구를 진짜 잘하는 과대평가된 사람도 있고 실제 뛰어보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는 수상 실적에 비하면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위대한 반열에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AD는 재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 들어가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말 커리어가 재능 대비해서 좀 아쉬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딱 네. 그냥 트레이시 맥그레디나 이런 정도의 유명한 선수들 아이콘들이랑 나란히 할 정도인데 위대하냐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티맥도 안 뽑혔잖아요. 그렇죠. 팀맥도 안 네. 파워 가솔도 없었고 이제 네. 그랜틸도 안 뽑혔죠. 안 뽑혔죠. 페니 하드웨이나 뭐. 근데 페니와이드도 역시 너무 짧아서. 짧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좀 하면 왜 아. 뽑힌지 좀 아쉽고. 네. AD는 참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네. 추가로 그러면은 이거 올스타 윅 말고 저희 위클리 좀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한 하워드 그 감독이 죽방 사건이 그렇죠. 하나 죽방 게이트. 네, 위스콘신 경기 끝나고 이제 얘기하다가 저희가 또 죽방 사건을 통해서 미시건에 대반은 이슈가 있었죠. 네. 네. 사실 뭐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이 내용보다 이 전에도 우리가 위클리 뉴스를 많이 다뤘는데 네. 우리 그 해설위원님 개인 채널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되게 다른 거 뭐 트레이드나 많이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안 다루신 걸로 없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여쭤볼 수도 있죠. 주한 하워드를 실제로 보셨을 테니까 네, 한창 네. 이제 그쵸. 현역 시절 그쵸. 때 그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또 이제 크리스 웨버 팬이라고 저희가 너무 좋아합니다.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이제 팻5 출신이기도 하고 네. 워싱턴 이제 블리치 시절에 같이 뛰기도 했었으니까 혹시 뭐 하워드에 대해서 좀 예전에 기억나시는 뭐 기억이 있으신지. 하워드가 이제 그 로드 스트링랜드 크리스 웨버, 네. 네. 그다음에 물에 사는 거 함께 뛸 때 저는 그때 워싱턴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네, 좋아했었는데 뭐 하워드는 사실 그때 이제 마이애미로 이제 이적하려다가 이제 무산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하워드가 댈러스 시절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 앤더슨 보냈던 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약간 더티 플레이어, 네. 그다음에 좀 더러운 성질, 그리고 생각보다 좀 성장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이미지로 네. 남아 있어요. 주한 하워드 같은 경우에. 네.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네, 커리어가 이제 미시간 대학 시절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했고 마이애미가 이제 펜라일리 감독이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돈으로- 돌아갔던 게 그렇죠. 오히려 다행이었다. 네. 돈으로 매수하려다 실패한 그렇죠. 케이스로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언급하신 워싱턴 그 당시의 선수들이 다 기대치보다 못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로드 스트링랜드는 제일 가소평가된 가드 중에 한 그렇죠. 명이잖아요. 네, 항상 그 상위에 상위에 뽑히는 뽑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뭐 크리스 웨버도 사실 뭐 여러 이슈도 있지만 그 조한 하워드의 이 말년의 이런 꼬장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풀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하면서 막 술주정 부리듯이 뭐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나는 약간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약간 사실 현지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감독으로 처음 영입됐을 때. 네. 왜냐하면 팻5가 아시겠지만 이제 각종 뭐 이제 뭐 그렇죠. 그런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막 선수들 뭐 연구 결과된 거 다 뜯어내고 막 별의별 쇼를 다 하다가 이제 하면서 뭐 제일런 로즈든 이런 사람들도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맞아요. 예, 다시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모이는 계기도 그렇죠. 됐었는데 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거를 한 방에 날려서 그렇죠. 남은 시즌은 시즌 아웃 통째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페널티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때린 것도 되게 얍삽했어요. 나는 무슨 뭐 길고양인 줄 알았어. 나 양양이 펀치처럼 하고 빡 뒤로 빠지더라고요. 네. 깽값을 한번 물어본 사람 같아요.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살짝 긁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싸우면서 얍삽했던 선수는 카멜로 앤서니입니다. 네, 그 뉴욕 네. 닉스와의 난투극 때 네. 마디 콜린스였나요? 때리고 뒤로 스텝백 했죠. 아, 그죠. 아, 진짜 잽실하더라고요. 네. 스텝은 좋죠. 아 제스테븐은 카멜로 앤서니죠. 네. 네. 다음은 또 위클리우스로는 크리스 폴이 손목 골절로 지금 부상이 있습니다. 네. 거의 시즌 아웃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 시즌 아웃이죠. 그죠. 네. 피닉스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크리스 폴을 잃은 상황에 피닉스의 앞날이 조금 어두운 상황입니다. 뭐 앞날이 어두워도 뭐 상위권 확정. 지금부터 다 져도 레이커스보다 한번 높을 거예요, 승리. 지금 24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말하면서 왜 너무 비싸게 주먹을 불끈지게 근데 돼가지고 제가. 주변에 랄 팬들이 요새 화가 많더라고요. 많죠. 아 진짜로 뭐 손대범 기자님부터 해가지고 그쵸, 그쵸. 네, 하루 그다음에 종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눈 일어나자부터 화를 내고. 가수 나윤건 씨도 네. 알아주는 랄 팬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라방에 들어가시고 이제 화내고 들어갔나. 네. 화가 많으시죠. 왜냐면 현재도 어둡지만 미래가 더 어둡거든요. 이게 답이 내년에 안 드디어 나와. 루올댕도 끝나는데 그 남은 샐러리도 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옵팅이 100%지. 그렇죠. 무조건 끝났네 그런 말. 웬만한 중소기업에 노출만 하는데 500억 정도 이제 500억 남았죠. 넘죠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 위클리우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로 퀴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2부 원래는 핫퀴즈 온 더 블럭인데 그렇죠.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오신 그 조현일 해설위원님께 저희가 말도 안 되는 퀴즈를 좀 하면서 원래대로 원래 위원님 이게 네. 오답이면요 네.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 개 짖는 소리요? 네, 아,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멍멍하는 네, 말도 안 되는 저희가 건데. 각자 캐릭터대로 네. 근데 이거 오답이면 네. 제가 죄송하지만 짖어달라고 하고요. 아, 좋습니다. 그거를 네. 짖으셔야 됩니다. 아, 제대로 짖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자리에는 네. 없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짖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네, 화연에서 그 친구가 서양 지금 불독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친구가 지금 쌍둥이를 낳고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 네, 예, 다들 육아중이어서 네. 근데 좀 저희 벤지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짖어달라고 여쭤보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지만 좀 오신 김에 짖어주시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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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때도 네. 많이 짖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미시건 대학교 밀레니엄 킹스에 이끌었던 크리스 웨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네. 크리스 웨버는 뛰어난 기량과 출중한 외모로 대학 시절부터 전국구 유명세를 떨친 스타 선수였습니다. 특히 미시간 대학교에서 주안 하워드, 제일런 로즈, 레이 잭슨, 지미 킹ኳ과 함께 페블러스 5의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미시간 대학을 NCAA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승을 그죠? 못했죠. 못했죠. 미스터 타임아웃. 그렇죠. 이 결승 경기는 아직도 팬들에게 유명한 웨버의 타임아웃 경기인데 그렇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크리스 웨버가 공을 드리블하고 상대 코트로 넘어와 타임아웃 불렀을 때 남은 경기 시간은 제가 말하면 되나요? 종료 11초 전이었습니다. 아, 네, 네. 아, 저를 네. 아이 컨택을 하시겠네. 그렇다면 웨버의 잘못된 타임아웃 콜로 야기된 테크니컬 파울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자유투를 쏜 도널드 윌리엄스가 운영하고 있는 도널드 윌리엄스 바스켓볼 아카데미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운영됩니다. 아니, 객관식입니다. 아니 이거 문제가 빌드업이 너무 빌드 네. 이만큼 해놓고 절벽으로 떨어뜨려. 네. 아 객관식입니까? 네, 객관식입니다. 아, 자, 네. 1번 디트로이트, 2번 상하이, 3번 시애틀, 4번 샬럿, 5번 경상북도 음성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중에 답은 한국에서 본 거. 네. 저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그쵸. 주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한 번의 기회입니다. 4, 3, 2, 1번 1. 땡! 4번 샬럿입니다. 어디였어요? 샬럿입니다. 샬롯이에요? 네. 아 이거 문제 함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문제 재미보다 위원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리액션 이게 아니. 프로는 다르구나. 다르군요. 저 제가- 프로 정신을 느꼈습니다 지금. 네. 아, 제가 주인장님은 너무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샬롯일 리가 없다. 네, 잔꾀에 제가 당했네요. 네. 아, 네. 아, 1번. 이 디트로이트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뭐 디트로이트에서 사실 네. 또 그러니까 왠지 그 윌리엄슨이 저는 왠지 그 미시간대 근처에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거는 일리가 일리가 있네요. 있죠. 네. 하지만 샬럿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 그럼 네, 이 타임아웃 관련돼 가지고는 그 당시에도 실제로 막 경기를 보고 하셨었죠. 그때 이제 이후에 예. 그 라이브로는 보지는 못했고 예.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죠. 네, 미스터 타임아웃으로 이제 크리스테프가 나중에 재단도 만들고 네, 좋은 일을 많이 그쵸. 했지만 네.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새가슴 이미지가 세서서 음. 저는 이제 광팬으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뭐 크리스 웨버의 팬이 되신 어떤 계기가 타임아웃이셨던 거. 이게 더 이상한 뭐, 문제인데. 뭐 불쌍해서 뭔가 이게 애정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 어떤 제가- 어떤 사유로 처음에 처음에는 사실 아. 그 외모 아, 그쵸. 그런데 네. 오 빅맨인데 막 뭐 등 뒤로 돌려서 바클리 패스하고. 위로 그렇죠, 덩크 덩크하고. 찍고 그 다음에 막 패스 뿌리고 이러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웨버를 좋아했는데 예, 타임아웃 때문에 좋아하면 제가 봤을 땐 100% 변태입니다. 100% 변태예요. 아,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에서 이제 처음에 입단했을 때 그 시절 때 좋아하셨다. 저는 이제 진짜 90년대 골빠였어요. 아. 진짜 골건. 라트럴 스프레도 예. 그러시네. 그다음 빌리 오웬스. 네. 예, 그래서 저는 90년대 골건죠. 아. 예. 그러면 뭐 미치 리치먼드나 뭐 팀하더웨이나 런 다 템시, 이제 그치. 그 시절 때 런 보느라. 템시도 이제 나중에 뭐 지금 그때는 이제 뭐 80년대 후반에 제가 NBA를 그치. 보진 않았으니까 아. 그때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골드스테이트를 워낙 좋아해서 그 시절도 좋고. 예. 본인은 그때부터 봤어요?
저는 90년대 중반 때부터 그죠. 이제 그죠? 왜냐하면 80년대 제가 후반도 본 줄 레이커스를 처음 봤던 게 에디 존스 있었을 네. 때 시작을 했던 거니까 호수인님 95년도쯤부터 이제 근본이 있으시네요. 네. 여기서 에디 존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올타임 레이커 오. 에디 존스입니다. 네네. 그 얘기 나머지 레이커스 다 싫어하신다는 말씀. 아 저는 그때 딱 좋아했어요. 닉 바넥셀, 그때. 아, 그때. 니바 세드릭 세바로스. 그렇죠. 엘든 세드릭 캠벨을 세바로스. 좋아하셨어요. 엘드 캠벨, 네, 그 거북목. 그죠. 그럼 그때- 코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싫어하신 코비 브라이언트 들어왔을 때가 9697이잖아요. 네, 그쵸. 그때 이제 기존 멤버들을 뭐 거의 다 물론 세바로스도 있었지만 거의 나가리 되고 그쵸. 샤크 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롬 커시 오고 데릭 피셔 오고 예, 아주 싫어했습니다. 정이 안 갔어요 뭔가. 그러시군요. 네, 아. 네. 되게 맥락은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호수님도 사실은 에디 존스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코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당시 그런 감정이 좀 저는 싫어했죠 처음 왔을 때는. 코비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나이 때는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럼 그러면 그 특유의 건방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걸을 때도 막 그렇죠. 예, 동네 양아치처럼 막 네. 맨 처음에 걷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에디 존스가 코비한테 이제 플레잉 타임을 더 줘야 된다는 이유로 샬럿으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좀 오는 배신감 같은 게 있었죠. 이제. 맞아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정점에 있었던 슬램덩크 컴페티션이 알고 보면 또 이번에 올스타전 올린 클리브랜드에서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맞아요. 지금 공이 됐지만 네. 나름의 옛날 코비의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쵸. 조금 네. 그 스웩 있는 그렇죠. 그죠. 그 덩컨도 참 사실 쓰레기였는데. 맞아요. 다빈햄 나오지 않나요? 네. 다비를 거기, 맞죠. 네. 네. 그때 역회전 한 번 했죠. 희한한 그쵸. 덩크하고. 네. 그랬죠. 저도 약간 있는 척하려고 지금 이렇게 에이전트 좋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자꾸 옛날에 사실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위원 김정은이 아니라고요. 위원. 네. 위원. 나한테는 저분은 독재자셔. 너무 좋아. 나는 어떻게 팬이야. 뭐 얼굴에 미사를 한번 쏴드려요? 쏴주시면 제가 지져드리겠습니다. 변태처럼. 네. 근데 또 이제 크리스 에버를 좋아한다고 하시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밀레니엄 킹스로 가셨을 때 또 이제 레이커스랑 이제 그런 마찰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오시는 좀 나름대로 악감정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죠. 2000년대 그쵸. 중반까지는 그 특히나 이제 세크라멘토가 이제 2002년 컴파에서 그쵸. 정말 불합리한 콜로 졌을 때 그쵸.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아. 진짜 울었어요. 울었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할만 하죠. 네. 사실 저도 울었어요. 잘 돼서. 다행이다. 내가 봐도 이상하지만 다행이다. 아, 진짜 사커터의 정말 자유투를 그렇게 진짜. 빽빽 불어대니. 네. 네. 그렇죠. 저는 진짜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킹스가 너무너무 무서운 팀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 케미스트리가 너무나 완벽한 팀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이스 윌리엄스가 떠나고 나서 비비가 있어. 마이크 비비가 합류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킹스는 아마 레이커스 제가 응원하는 상대 팀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서운 팀이 아니었나 맞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프리드웰. 아, 스프리웰. 스프리드는 네. 또 틀렸죠? 네. 전부 레미안 릴라드라고 하는데. 아, 그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이 친구의 캐릭터는 또 잘 틀리는. 네, 오타가 많습니다. 이름을 잘 이렇게 네. 발음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데미안 릴라드 레미안 릴라드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NBA 대표적인 악동으로 유명한 나트릴 스프리웰은 선수 시절 각종 기행으로 NBA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특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시절의 감독인 PJ 칼리시모의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한 혐의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죠. 네. 은퇴 전에는 미네소타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나는 불행할 가족이 있다라고 명언을 남기면서 NBA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갖은 구설술로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는데 13년도에 스프리웰이 미네소타의 본인 집에서 치안 문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프리웰의 체포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집 앞 마당에 맹견을 푼 혐의, 2번 온 마을을 들썩이게 큰 음악을 튼 혐의, 3번 집 앞 마당에 눈을 쓸지 않아 이웃 차량들을 미끄러지게 한 혐의, 4번 저도 읽으면서 웃깁니다. 어항 속 애완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은 혐의, 5번 이웃과의 농구 원앤원에서 너무 심한 트래시토킹을 한 혐의. 정답은요? 1번, 2번 좀 다시 한번. 1번, 2번 죄송합니다. 네. 1번 집 앞 마당에 맹견을 푼 혐의, 2번 온 마을을 들썩이게 큰 음악을 튼 혐의. 아. 야, 이거 제가 진짜 자칭 우리나라 최고의 스프리 빠인데 이게 바로바로 지금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건 제가 말하고 네. 답하고 네. 야부리가 기네요. 2번. 정답입니다. 아, 국내 최고의 스프레이 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문제를 이런 개쓰레기 같은 문제를. 야. 네, 역시
왜냐면 제가 따라합니다. 이 질문을 그 며칠 전에 이제 학도님이랑 같이 만들었었어요. 스프리웨이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네. 원래 질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프리웨이 이제 2004년도였죠. 2005년도였군요. 그때 이제 FA를 풀렸을 때 이제 자기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면서 7년 21밀리언짜리 계약을 빵 찼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때 부양해야 했던 가족의 멤버 수는 이게 원래 질문이었는데 구글링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네. 이 질문 틀어가지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질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서도 이런 개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왜 어쨌든 네. 1번하고 개처럼 지졌으면 진짜. 맹견처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스프리엘 이 맹견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네. 스프리엘 딸이 네. 뭐 아실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그 스프리엘 키우던 강아지한테 귀가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점도 뜯겨 나가고 엄청 큰 부상을 입었는데 스프리엘이 그날 딸이 그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경기는 출전해야 된다라고 출전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칼리시모 감독 네. 목을 조르고 너 죽여버리겠어. 3년 전에. 네. 네. 그렇죠. 3년 그래서 전에 되겠네요. 그런 열정이랑 막 덩크 치고 포효하고 그렇죠. 막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죠. 스텝도 사실 불규칙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멋있었죠. 네.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얼마 전에 메디스퀘어 갔다 왔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스프리웰의 그 투핸드 토마호크, 그러니까 토마호크라는 덩크를 사실 떠올리면은 제 생각에 80년대 농구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동민님의 키스가 생각나실 것 그렇죠. 같고 90년대 농구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스프리웰이 떠오르지 않을까. 투핸드 그 약간 제치면서 하는 제치면서 네. 진짜 그 토마호크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덩크를 하다 보니까 데릭 로즈 이전에 사실 스프리엘의 트렌드 토마호크 덩크가 그렇죠. 최고였죠. 네. 네. 그만큼 또 이제 팬이셨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네요. 아 그럼 커리어에 은퇴했을 대해서. 때 제가 유일하게 못 본 우상 중에 한 명이 스프리엘이었어요. 아, 실제로? 네, 전 조던도 봤고 네. 뭐 웨버도 보고 페니도 보고 다 봤지만 네. 스프리엘이 제가 갔을 때 이제 7년 21mm 걷어차고 네. 요투 사업 망하고 이랬을 그렇죠. 때여가지고 못 봤어요. 이 문제 사실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NBA 역사 중에 탑 10 안에 드는 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PJ 칼리시모 감독의 그 몸을 그렇죠. 뚫었다는 그 사건은 맞아요. 그 너무 수많은 수백 가지의 뉴스 중에 최고의 악행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래도 뭐 개망난이죠. 근데 이제 피제 칼리시모 감독도 사실 그 불화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네. 로드 스트링랜드랑도 사이 안 좋고 네, 포틀랜드 시절에. 근데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코피 터지고 나서 박찬호 캐스터랑 샬럿에 올스타전을 같이 네, 네. 했거든요. 아 샬럿 올스타전 했을 네. 때. 네. 현지 중계를 처음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각 부스가 나라별로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NBA 쪽 돈을 내야 돼요. 아, 각 나라에서. 네. 네. 근데 바로 옆에 PJ 칼리시모 해설위원이 딱 계신 정말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도 이상하고 네. 스프레이를 목에 쫄라서 그 상처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처 좀 봐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정도로. 아니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만져보면 네, 근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목을 잡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인사도 이제 드리고 했었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스프리를 못 보시고 그 스프리를 못 조르는 사람만 보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피해자만 보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뭐 너무 저한테도 사실 상처가 됐죠. 왜냐면 스프레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네. 제 기억에 14경기 뛰고 목 졸라서 예. 68경기 못 나왔거든요. 맞아요. 전혀 시즌 거의 못 나오시피 하고. 네, 못 나왔. 나중에 로나 테스트 그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최장 서스펜션으로. 그렇죠. 맞아요. 예. NBA 카드도 스프레이 가격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됐었는데 다 네. 떨어지고 근데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99년도 닉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또 네.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끼셨겠네요. 그러면 그 저는 닉스를 보면서. 그때 98-99 시즌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NBA 개막을 2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NBA를 볼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못 보니까. 근데 단축 시즌 되고 스프레일이 이제 뉴욕 가서 8번 시드로서 이제 파이널 간 그 과정이 너무 정말 그러니까요. 네, 네. 대단했었고 그때 닉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네, 캔비도 있었고 뭐 앨런 휴스턴, 찰리 워드가 그렇죠. 네, 아, 앨런 휴스턴. 네. 지금도 NBA 그 언더독 그 플레이오프 언더독 업셋 팀 그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닉스의 그쵸. 그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승까지 좀 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쉽네요. 분들이 그 사실 쉰 경기이기 때문에 8번 시드지 82경기 했으면 절대 8번 시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환경이 50경기였으니까 그쵸. 네. 파이널까지 간 거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블 진짜- 우승도 우승인 것처럼 네. 그 상황에 맞는 우승이 중요하죠. 근데 99 시즌은 정말 제 생각에 봐도 너무나 엉망진창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예,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뭐 빈베이커나 뭐 숀 캠프 이런 선수들 뭐 그냥
이번 시즌 그냥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햄버거만 처먹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나와게 돼가지고 이제 뭐 그냥 커리어를 사실상 날리게 된 그런 그렇죠. 뭐 계기가 된 시즌이어서 팬들 쇼캠프 입장에서 진짜 아까웠어요 그때. 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죠. 네, 그 와중에 그 나가웃으로 된 단축된 시즌에 그래도 지금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라트레스 프리웰 그리고 이제 닉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오늘 근데 아마 요즘 팬들 분에게는 좀 신선한 얘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라떼 저희 스토리. 청취자분들이 저희 또래 이제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있지만 또 20대 분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80년대 얘기 듣는 것처럼 이거를 들으시니까 그렇죠. 네. 요즘 농구도 많이 합니다. 우리 또 너무 또 꼰대 토크.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자, NBA 입성 시 뛰어난 운동 능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자이언 윌리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큰 기대를 받고 입성했지만 잦은 부상으로 임팩트를 현재 못 남기고 있고 뉴올리언스 팬들에게 실망감을 요즘에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인의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요즘에 여러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뭐 썰 차스, 그렇죠. 찰스 바클리가 자이언에게 맛있으면 뱉어라라고 충고할 정도로 몸 관리에 대한 아닌데. 그쵸?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몸 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은 선수인데 그런 그에게도 정크푸드가 아닌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스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풀무원 한 끼 연두부. 누가 만들었냐 이거 말대. 저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지 선다가 아니라 지금 4지 선다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 이거 네. 만든 우리 학도님에게 제가 그 2번 파파존스 치즈 피자. 네, 파파존스 피자입니다. 아우 저 읽기가 민망한데요. 3번 홍진경의 총각 뭐야 지금. 자 4번 비비고 불고기 만두. 5번 서브웨이 튜나 샌드위치. 6번 미국산 블루하우스 연어. 7번 스무스킹 비건 파인애플. 스무스킹은 본인 아니에요? 자 시금치유스 주스. 주스. 네. 8번 원할머니 의성 마늘 떡볶이 세트입니다. 민망해지네요. 정답은요? 아 저도 이거 문제 내면 상당히 민망하네요. 이게 문제를 만든 아이에게 제가 끝나고 따로 연락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8지 선다 중에 이제 4개 정도를 제껴야 되는데 아 이게 더 혼란을 주는데 저는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파파존스, 파파존스, 지중해식 베지 치즈 피자. 베지 치즈 피자면 이제 그 채소할 때 베지터블 그렇죠. 인 거죠. 네. 혹시 이 객관식을 다 못 들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정답은 2번으로 하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알고 한 번 더. 있고요. 네. 이게 땡으로 가도 애매할 거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건강식이라고 보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네 건강식입니다. 제가 건강식. 그러면 번호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시금치 주스로 가겠습니다. 시금치 맞나요? 주스. 싱주스 땡 틀렸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거- 도살자 끌려가는 개였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스프레이의 맹경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정답은 미국산 블루하우스 연어입니다. 네. 아, 연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틀리지 않았어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생각보다 이 연어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얼마나 먹는지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에다가 막 미친 듯이 소스 뿌려서 소스 뿌리고 먹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되시면은 사실 연어를 뭐 하루에 한 몇 마리를 먹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방금 위원님 그 소리 내시면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주먹으로 불끈 주시셔가지고 저한테 그 주먹이 날아오는 줄 알고 네. 순간 되게 쫄아가지고. 이게 제가 앞에서 눈을 마주치잖아요. 이걸 읽는 상당히 민망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나를 불러놓고 지금 이거를 학도님 주소가 뭐예요? 이게 엄청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 제가 뭐 중계하거나 이럴 때 더 도움이 되는 정보긴 해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나중에 연어 한번 드립쳐 주시면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건 다 팩트를 찾아서 이거는 넣은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거는 네, 저희가 네. 써야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 나오니까 다음 시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이언 윌리엄스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사실은 우리는 토크를 자이언 윌리엄슨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새 시즌 때인데 90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그 뛰는 상황에서 정말 뛸 때 보여줬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긴 네, 한데 저는 제가 뭐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차에 진짜 무언가를 다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될 때 네. 이렇게 지금 뭐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있다? 저는 이미 답 나왔다고 봅니다. 네. 설령 건강을 찾는다 할지라도 첫 3년 동안 배워야 될 그런 그렇죠. 시기들을 완전히 놓쳤고 또 뭐 설왕설래 많잖아요. 뉴올리언스와 또 자이언의 가족과 관계가 안 좋다. 그다음에 자이언도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좀 순진해 보이고 착한 이런 좀 캐릭터와는 별개로 프로페셔널함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봐요. 네.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못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든보단 잘할까요? 그렉 오든보다는 그렉 오든보다는 그래도 나은 커리어겠지만 오든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웠죠. 정말 부상 때문에 발목이 잡힌 케이스인데. 그렇죠. 근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현재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현재 그냥 단순히 살찐 건가요? 아니면 몸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을 된지 그거 아마 자이언도 모를 걸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구단이 원래 그런 업데이트 잘 안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그 ESPN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었던 거는 그 CJ 맥컬럼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뉴올리언스를 합류한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자이언 윌리엄슨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뉴올리언스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생각하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올스타급 준 올스타급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 선수한테 메시지 하나 안 달렸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좀 현지에서 루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마음이 떴고 이제 뭔가 3년차 끝나고 이제 뭐 재계약이 뭐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뉴욕닉스로 가고 싶다는 이미 루머는 뭐 이미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네. 근데 신용을 진짜 많이 찌우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관리하기 못했겠지만 이게 농구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말할 수 있냐 정도까지 온 것 같아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NBA가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이런 관종 느낌이나 아니면 이 구단의 반한 행동들, 언론 플레이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안 좋게 가는 게 있잖아요. 구단을 위에 넘어서서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또 선수가 요즘에 그 트렌드에 또 맞게 이 자기 가족과 또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단이랑 협상하고 이런 게 정말 그 눈살 혹시 찌푸리는데 자이언에서도 클러치인가요? 자이언 윌리엄슨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르브론 팬분한테 들으니까 항상 좀 이렇게 소리치긴 매도 하는데. 먼저 맞으려고 이 문화의 중심에 르브론이 있거든요. 뭐 클러치가 최근에 구단주한테도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단 경영할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리치 폴은 진짜 없어져야 될 인물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르브론 불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팬이 미국의 그 공항 그러니까 만나서 연락해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의 이걸 좀 자극을 시켜서 내가 당신과 함께 커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회사를 키워서 뭐 르브론이 해서 영입하고 했는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미국 스포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죠. 어린애들까지 최근에 뭐 벤 시몬스도 당연히 뭐 이쪽이지만 그쵸. 그런 이런 행태들이 자이언도 똑같이 배우지 않나. 우리의 자기는 살만 이렇게 찌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좀 우리 팬들은 좀 화가 나요. 네. 그럼 위원님께서 워낙 또 이제 90년대 집중적으로 처음 보기 시작하셔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요즘 선수들의 어떤 애티튜드를 보시면서 만행이죠, 네. 만행. 그러니까 좀 저는 뭐 뛰면서 그래도 뭐 최소한의 선수 본연의 그냥 좀 의미는 부여하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자이언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몸 상태 그다음에 또 뭐 펠리컨스에서 이미 언해피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가 3년차 선수인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는 아예 이제 농구를 임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 글러먹은 놈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좀 해야 우리가 그렇죠. 재밌는데 뉴스가 보기 싫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땡깡 부리면. 해설하실 때는 이런 말씀까지 못 하시죠? 이렇게 뭐 글러먹었다, 뭐 선수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죠. 좀 네. 수위가 높. 네.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런 얘기 하면 또 이제 또 그 불편한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죠. 많죠. 네, 저는 이제 해설의 모토는 불편하신 분들을 최소화하자. 네. 하지만 그래도 주관은 어느 정도 얘기하자.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시원하게 있죠? 뭔가 좀.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 네. 풀어버립니다. 저도 그걸 다 보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해설하실 땐 사실은 웬만하면 칭찬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뭐 러셀 웨스브룩이 슛을 놓쳐도 누가 리바운드하면 와 정말 공격 리바운드 좋아요 이러는데 저 새끼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참으시는 게 딱 네.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위원님께서 또 종종 사용하시는 말씀이 그 세깅이잖아요. 세깅 디펜스인데 좀 이
새끼로 들릴 때가 좀 있어가지고 아 살짝 그게 저 새끼 디펜스하지 아니, 마. 특히 웨스트브룩 그 경기 해설하실 때 세깅은 많이 그러니까 웨스트브룩 아예 그냥 선수들이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때 꼭 이게 세깅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된바람을 네. 굉장히 세게 하는 네. 거예요. 아, 제 방송을 진짜 많이 들으셔서 뿌듯합니다. 아, 네. 저희 진짜 팬입니다. 다들 아시네요. 네. 네. 그 네 번째 문제도. 네, 네 번째 문제. 문제의 의미가 아니 이게 반타작 이게 약간 문제예요. 저 벌칙이 제가 받는 느낌이 차라리 이게 되게 애매한데. 자, 내시는 그러면- 분이 내가 봐서 제일 힘들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저희 온에어의 네. 최애 캐릭터 지미 버틀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예전 방송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미 버틀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러 친구 집을 드나들며 학창 시절을 보낸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그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조던 레슬리라는 친구 집에 들어 살게 되었고 그 조던 레슬리의 엄마 미셸 램버트는 이미 부양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버틀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엔 꺼려했지만 나중에 그를 가족처럼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조던 레슬리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인 미셸 램버트가 부양하고 있던 아이들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러면 그 자 저도- 객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하시면 돼요. 주관식 아닙니다. 그래도 어차피 뭐 80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1번 3명, 2번 5명, 3번 6명, 4번 7명, 5번 9명입니다. 그러면 그 조던 이게 제가 알기로 지미 버틀러보다 그 조던 그분이 형이거든요. 한두 살이 많은데 네. 그분 포함인 거잖아요. 버틀러 빼고. 그렇죠. 그죠? 네. 답은 5명 아니면 6명인데 2번 하겠습니다. 2번 5명? 땡! 아 6명인가요? 아 이거 명입니다. 7명입니다. 일곱 명입니까? 진짜 의미 없지만 진짜 멍멍멍멍. 너무 죄송. 멍멍멍. 멍이 든다 진짜. 7명이었어요. 네, 아빠 쪽에서 4명, 레슬리 친엄마 쪽에서 3명. 이렇게 그래요? 해서 7명이었습니다. 또 좀 오라 그래. 우리 너무 죄송하고. 이거 네 너무 문제가 좀 죄송하기는 우리 합니다만 위원님이 네. 진짜 너무 이런 분 모셔놓고 우리가 네. 지지라고 하는 자체가 죄송하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문제 난이도를 꼬지 않으면 아, 그렇죠. 다 맞히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렇지 갈 않아요. 수밖에 없었다. 아, 위원님 커리어상에서 이런 경우 처음이시죠? 이렇게 소리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개소리 낸 건 처음이죠. 네, 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뭐 손대범 위원이나 이렇게 개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소리를 내고 네, 직관적인 개소리를 낸 건 처음이죠. 아 너무 죄송해서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다음 모르겠어요. 일정이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조선 누바 거기 네. 가시는데 네. 아니 그냥 뭐 하고 왔어? 그러면 뭘 짚고 미친놈들 미친놈들 새끼들 때문에 개짖는 소리 냈다고. 아 나 정말 아니, 죄송한데. 네. 남자 3명이 험상궂게 하더니 막 개소리 대라 그러잖아. 문장 가놓고 막.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에게 나왔었는데 올 그렇죠. 시즌 마이애미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마이애미의 어쨌든 올 시즌 마무리가 어떻게 되실지 한번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시카고 불스랑 승차 없이 1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이애미는 사실 누가 빠져도 정말 대체 자원들이 엄청나잖아요. 뭐, 뎁스가 네, 뭐 게이브 빈센트도 있고 뭐 맥스 스트로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상만 조심한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1번 시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프로까지 보신다면 마이애미가 저는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약에 미러키 만난다면 네. 저는 질 것 같고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 폭발적인 스코어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지미 그렇죠. 버틀러도 네.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컨퍼런스 결승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아. 예상해 봅니다. 네. 다른 패널 분들은 마이애미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저는 뭐 사실 뭐 예측하시는 거랑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묻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내가 아니에요 이럴 수 없고.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저런 개 같은 얘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저는 사실 뭐 예측보다는 죄송하지만 그 생각난 김에 예전에 지미 버틀러랑 레이커스와 이제 그 우리가 버블에서 결승전 할 때 버틀러가 정말 즙까지 짜내면서 막판에 그렇죠. 그 고공분투로 레이커스한테 막판 1승을 잡아내잖아요. 레이커스 막 블랙 저지 입고 와가지고 만바 저지 입고 막 거의 우승 세레모니 준비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저기 간판 같은 데 조금 기대가지고 그때 해설위원님 아니면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계하시는 분이 좀 울먹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누가 중계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한국 팬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버틀러의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7명이 컸던 8명이 컸던 지금의 지휘 버틀러 위상은 정말 그 장면 하나로 그죠. 되는 선수 그게 아닌가. 커리어 하이 아닐까 싶긴 해요. 최고 멋있던 사실 이제 버틀러의 그 정점에 선수의 또 레벨에 그게 딱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제 사실 생각-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아직. 그 네. 컴파 어디 원래 갔으냐. 애매모호하게 아. 얘기하죠. 원래 저런 스타일이죠. 네, 약간 요리조리 약간 약간 조로콩에서 피해 다니는 아, 온에어의 손대범이구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오 테라들은 최고의 극찬입니다. 아, 그러게요. 오네오의 좋겠어요. 네. 또 막 이렇게 삼국지 시대 가야인 보면 아직 끝에 있어가지고 아.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래서 의견이 마이애미 뭐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으로 아. 1위를 하지 않을까 정규 시즌 내에서는. 왜냐면 다른 팀들은 이슈가 좀 있는데 아. 이 팀은 뭐 꾸준히 정규 시즌용으로 봤을 때는 잘하지 않을까. 네. 우승은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네.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컨퍼런스 우승도 어렵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플레이오프는 슈퍼스타들의 대결인데 네. 그런 면에서 레벨이 좀 낮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호수이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건강하다면 네. 지금 시즌에서 아, 그쵸. 선수들이 그거는 건강해야 그냥 되는 게 가야죠. 우선 기준이면은 저는 사실 브루클린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컴파를 좀 아 마이애미를 물어봤지만 의미 네. 없다. 마이애미. 의미 없어요. 아, 2라운드 딸락, 2라운드 네, 2라운드? 탈락이구나. 네, 2라운드 정도가 이 왜냐면 그 두 팀이 맞붙는 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력상으로도 충분히 뭐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지금 사실 뭐 시드상으로는 낮은 시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KD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만큼 저는 KD의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최고죠. 예, 물론 두중 계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로서의 그거는 너무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연 마이애미에서 뭐 암만 PJ 터커 뭐 지난 시즌을 보셨잖아요. 미러키에 있을 때 이제 PJ 터커가 뭐 케빈 듀란트 막으려고 뭐 이제 막 발악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못 막았으니까 그렇죠. 같이 또 매치업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KD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빙이 이제 반밖에 못 나오잖아요. 풀업도. 그건 이제 뭐 뉴욕 주의 어떤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뭐 지난 시즌도 KD 없었잖아요. 예, 카일이 없고 하든도 심지어 사실상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거의 걸어다니는 수준, 그러니까 그냥 코트 그쵸, 위에 그쵸. 걸어다니기만 한 거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KD가 우승팀을 상대로 그 마지막에 발가락 때문에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발크기. 예, 네. 저는 그래서 KD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데 벤 시몬스 트레이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양쪽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양쪽 팀 저는 입장에서. 둘 다 굉장히 윈윈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윈윈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좀 더 이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게 시몬스는 어차피 대륙에서 안 뛸 놈이었었잖아요. 근데 안 뛸 놈을 내어주고 어쨌든 하든이라는 MVP급 물론 이번 시즌의 어떤 그 기량 자체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안 쓸 카드를 주고 그 정도의 카드를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식서스가 굉장히 잘한 트레이드고 근데 그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사실 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져온 것 같아서 윈윈이지 않을까. 하지만 굳이 한 명의 그 손을 들어줘야 된다 한다면은 식서스가 좀 더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위원님이 아마 방송에서 제가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의견 필라델피아와 좀 지난 얘기지만 필라델피아 브루클린의 트레이드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이제 호수님이랑 비슷해요. 예, 서로 영광입니다.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왜냐하면 뭐 자리를 다시 한번 충분히 좀 해야 됐던 트레이드였고 또 필라델피아는 사실 뭐 세스컨이나 드러먼드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픽을 주지 않았고 엔비드의 전성기를 1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브루클린 역시도 사실 뭐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진짜 골물대로 골마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픽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브루클린 역시도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고 또 핵심 선수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스컨이나 드러먼드를 데려온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저는 정확하게 나중에는 이제 뭐 뚜껑을 더 열어봐야겠지만 트레이드 시점만 놓고 본다면 저는 윈인이라고 봐요. 네. 과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분이 동의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나보고 뭐 지금 뭐 반대 뭐 브루클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아 진짜 손대범 네, 비슷합니다. 네. 진짜로. 느낌 좋죠. 아 르브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손재 팬이 좀 이게 깐죽깐죽하시는 스타일. 까죽까죽한데 이제 결정적일 때 빠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회피하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 너무 좋아하는 제가 우리 형님들이지만 제가 팬이고 근데 저도 비슷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딱 하나 보면은 그 지금의 하든의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드는 기량과
식서스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벤 시몬스가 만약에 풀타임으로 출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면 네츠의 앞으로의 위상을 따졌을 때는 후 퍼포먼스는 네츠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장기적으로 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트레이드 시점이 아니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네. 네. 네츠 쪽으로 저는 반대로. 주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하냐? 오늘 뭐 벌칙이야 나는? 네, 저는 뭐 밸런스 있게. 네, 저는 근데 필라델피아가 더 저는 나았다고 봐요. 저는 브루클린 저는 장기적 빌드업하는 팀은 아니고 완벽하게 윈나우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미래가 없는 팀이잖아요. 브루클린 현재 뭐 드래프트 픽이나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 필라델피아가 지금 제임스 하든 갖고 온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둘이 단판 승부로 만약에 7차전이다 따졌을 때 뭐 컨퍼런스 파이널 만나쳤을 때 그 위원님께서는 두 팀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풀 전력일 때. 풀 전력이고 7차전일 때 7차전일 때. 홈팀이 이깁니다. 아 홈팀.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홈팀이 이길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셨으면 저는 홈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만약에 버블이다 치면 어떨까요? 하나 더. 이게 저는 진짜로 전력 차이가 현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공간이 좀 더 나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호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만kur이니까. 네. 여기는 브루클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경기에 어빙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달리지 않을까. 풀 전력이었을 때. 네.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온다는 거. 저는 뭐 사실 뭐 식사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D가 결국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든이건 뭐건 어쨌든 KD가 마지막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팬은 아닙니다. 저는 팬은 아니고 두중 계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실력으로 봤을 때는 KD 한 명이 마지막 포지션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조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KD가 건강한 KD 현재 시점에서 지구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슈퍼스타가 방점을 그때도 뭐 어쨌든 작년에 미러키도 그랬고. 네, 하여튼 그리고 하든의 어떤 플레이오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예전에 뭔가 봤을 때 마지막에 막 뭔가 쐐기를 커지고. 박는 막 그런 플레이에 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하드는 그렇다고 원래 없어요 그건. 그렇죠. 네. 엔비드도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굉장히 단순한 더블 팀도 사실 파헤치지 못해가지고 막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었고 사실 이번 시즌도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플레이오프에서 더블 팀, 트리플 팀을 얼마나 잘 대처를 할지. 근데 KD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질문이 있는 게 사회자로서는 미로키는 펀파 우승에 좀 멀다? 펀파 우승이요? 컴파 우승에 좀 멀다? 컴파 우승. 요즘 발음이 좀 아, 더 안 예, 좋아져. 그 에나플라스 아 미러키는 뭐 발가락 때문에 그때 한 거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예. 로버트 호리처럼. 로버트 호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발가락 때문에 우승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 미로키는 이번에 컴파에 못 갈 것 같다. 저는 두 팀의 컴파를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는 사실 뭐 꾸준히 지금 미러키 피닉스의 컵 파이널. 네, 리턴 매치를 밀고 리턴 있는데 어. 저는 풀 전력이면 그래도 미러키가 저는 가장 유력한 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전력도 고스란히 유지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쵸. 이바카도 이번 뭐 연기를 15분 했죠. 정도 쓸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감독의 역량에서 저는 스티브 내시나 당 리버스 감독보다는 부데놀저 감독이 지난 시즌을 통해서 완전히 네. 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코칭 스태프의 대처 능력, 인게임 조정 능력에서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를 저 밑으로 봅니다. 네. 저는 미러키를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팬은 아니지만 네. 동부에선 저는 미러키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쿤보 팬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이상한 팬입니다. 데릭 로즈, 웨스트브룩 뭐 이런 가드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드웨인 웨이드, 웨스트브룩 팬은 가드 중에 잘 안 나오는 애들 좋아하시죠. 네. 안 나오면서 그때 옛날에 추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쵸. 거라서. 데릭 로즈는 막 부상 복귀하는 날 미국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진짜요? 네, 좀 좋아하면 떠나더라고요. 네.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백코트를 좋아하시는구나. 전 세계에 몇 없는 웨스트로 팬이십니다. 지금. 이번 시즌까지 아직도 응원하고 믿어달라고 계시는. 끝까지 오기 위해서. 가족들 중에 일부도 떠났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좋아하고 있어. 네. 하방에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바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출입 기자 시절에 이제 아크로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바카도 혹시 예전에 이바카는 못 봤어요. 그래요? 이바카는 못 봤고. 이바카 순다라는 소리가 있죠. 이바카 허리 사실은 갖고 다닌다는 진짜 소리가 있죠.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거대하다고 여러 가지.
아, 소문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배틀이 이제 맷반스였어요. 맷반스. 네, 맷반스가 그때 이제 제가 손대범 기자님이랑 같이 네. 그때 LA 클리퍼스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음. 미네소타랑 아, 진짜로 그냥 라커룸을 그 여자 기자분들도 다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돌아다녀요. 근데 너무 덜렁덜렁. 일단 첫 번째는 불쾌했고 아 그죠 그죠. 아무개도 있죠. 네. 예, 예. 남자들 입장에서. 네,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더라고요. 이박한 못 보셨구나.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바카 거를 제가 봤다라면 눈에 담아왔겠죠. NFT로 해서 그렇죠. 네. 유일하게 저기 테이핑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바카. 아 근데 맷반스 부상 보셨- 시험이 있어가지고. 클리퍼스 시절이면은 2010년대 초반 때 맞아요. 보셨던 예, 건가요? 그때가 제가 올랜도 올스타전 갔다가 예. LA 넘어가서 봤었으니까 2012년이었을 거야. 예. 클리퍼스가 이제 슬슬 이제 레이커스 네. 짓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분위기 좀 띄울 얘기되고 있을 때쯤. 때. 네. 맞아요. 카롬 가졌다니까 막 되게 부러운데 또 부럽지 않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미묘하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클리퍼스 라커. 저희가 어. 그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직전에 네. 저희끼리 이렇게 같이 미국 여행 가서 가서 직관을 했었죠. 클리퍼스 팀이랑 좀 연계가 돼갖고 네. 미리 코트 좀 밟고 야. 그다음에 그 네. 뒤에 투어를 그러니까 한번 했었어요. 선수분들 없을 때 와. 미리 네네네. 이렇게 가서 이제 갔는데. 뭐 코트 위에서 놀고 그 엄청난 경험이죠. 사실. 엄청 인생 좀 일대 있어요. 오늘 위원님 저희가 뵌 것처럼 그런 느낌의 네, 일생 네, 일대 네. 그런 경험. 저 사람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아 오늘 이제 갑자기 예의가 발라지고 사람이. 예. 잘한다. 근데 저도 영광입니다. 지금 저도 황당하네. 저도 처음 뵙는 세 분 앞에서 뭐 네. 한번 지져도 네, 진짜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스만 벗은 얘기도 하시고. 네. 저희 갔을 때 공유 배우님이랑 유준열 배우님이 저희가 두 번째 줄이었는데 딱 맨 앞에서 보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죠. 배우 공유님이 NBA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도 이제 와이프들도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 와이프들은 재미없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 막 NBA 떠들고 네, 그쵸. 코트 얘기하고 근데 그날 딱 공유 씨가 제 옆 자리였잖아요. 그치 옆옆 나는 바로 그리고 대각게 우리 이렇게 바로 앞에. 와이프는 네. 경기 안 보고 이거 공유만 계속 공유만. 보고 이거 더 웃긴 게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 씨께 죄송합니다. 네. 근데 거기 근처에 우리 한국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다 공유 씨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맨 앞자리에 있는 되게 VIP 백인이 공유 씨한테 영어로 너 되게 유명하냐 막 물어봐. 너무 신기한 게 그분만 지나가면 막 다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처음 보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도 경기보다는 그죠. 공유만 보고. 경기 여기서 시작되는데 앞쪽만 바라보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날 그래서- 하와이에 버저비터가 있었죠. 네. 아 맞죠. 그때 저희가 클리퍼스 휴스턴. 휴스턴 예. 러셀 웨스트브룩은 개판 찍을 때도 네. 그쵸 휴스턴이었어요. 클리퍼스 얘기 나면 여쭤보면은 그 당시 클리퍼스가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2000년 10년도 초반에 그리핀이 건강하게 있고. 크리스폴 그리핀 그의 네. 골스 휴스턴이었나요? 그 갑자기 역전당했던. 네, 맞죠. 4대 3으로 네, 네, 네. 4쿼터에. 네. 한 번 정도는 우승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 우승은 사실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뭐 사실 그냥 정규 시즌용 팀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네, 근데 이제 컨퍼런스 결승까지도 못 간 건 멤버 치고는 너무 아쉬운 업적이었죠. 물론 인기 팀이 됐지만, 근데 이제 우승 후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호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어. 세상에서 클리퍼스 제일 싫어하는 저는 제일 클리퍼스를 무시하는 원래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혹시나 해서, 네. 레이커스 팬들은 원래 클리퍼스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예 안 해. 네, 원래 그렇잖아요. 개무시하는 팀이죠 사실. 네. 네. 워낙 옛날부터 이제 사실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없죠. 근데 이제 갑자기 2010년대부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가짜는 모습으로 이제. 방금 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얘기. 그렇지. 아, 네. 네, 한번 왜냐면 점검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90년대부터 봤는데 클리퍼스는 올로브컨디 드래프트 하고 있고 막 그렇죠. 막 데니 매닝 오돔이나 뭐 잘했는데. 이런 좋은 선수들 데리고 있는데 키우지도 못하고 다 맞아요. 보내고 하는 걸 이제 몇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가면도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아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사람들이. 그 도널드 스털링 뭐 신경에 썼습니까 옛날에? 데니 매닝 그쵸. 괜찮았어. 데니 매닝. 신경 안 근데 썼죠. 2020년대는 지금 클리퍼스가 한 발짝 앞서 나가지 않을까요? 뭐 네, 레이커스의 미래가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오늘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원님 아마 빌 시몬스 아시죠? 네, 네. 제가 오는 길에 빌 시몬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가 너무 어둡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되게 좋아했죠. 드디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나. 네. 근데 시몬스도 보스턴 뭐 워낙 사실 그쪽 빌 시몬스는 기반이시니까. 워낙 보스턴 골스 팬이어서 그쵸. 레이커스를 사실 안 좋게 생각을 네. 하고 사실 항상 좀 폄하하는 좀 편파적인 요즘에 분도 많이 주름이 하죠. 펴셨더라고요. 빌 시몬스 네. 너무 좋아요. 왜 르브론 트레이드냐고 막 계속. 네, 방송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일본은 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올스타전에서 좀 어그로 뭐 끌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에 정신 그 건강을 위해서 릭 나이트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르브론에 대한 찬양을 듣고 있어.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카이 돼. 레너드가 올해 복귀하나요? 못할 복귀 거의 안 할 것 못하죠.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죠? 폴더지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몇 년 남았죠? 카이 레너드가? 계약이요? 네. 1년 남아 있지 않나요 지금? 1년 남아. 그 1년도 심지어 플레이 옵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걸 물어봤냐면은 20년대 앞서 나가려면 사실은 두 명이 이제 빌드업이 돼준 상태에서 가져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2020년대 그 가능성 높게 본다는 말씀은 카와이 레나드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가 보고. 네, 제가 알기로 카와이가 아마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지만 네, 네. 불확실해서 네, 그리고 또 카와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갈 수 있는 팀도 많지 않고 아무래도 클리퍼스가 좀 동행하지 않을까. 또 터런루 감독이 워낙 또 선수들로부터 신망이 희망을 있고, 줬죠. 기가 막히죠.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구장도 생기고 뭐 구단주도 빵빵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너드랑 폴 조지가 그래도 뭐 전성기가 한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쵸, 그쵸.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음. 2020년대는 좀 네, 아, 클리퍼스 치고 나가야 돼요. 2025년까지 계약. 그죠, 계약. 계약이 되게 계약을 아, 했구나. 계약이 돼 했으면 있을 거예요. 뭐 네. 아, 42mm, 워낙- 45mm 이렇게 네, 해서 마지막 맞아요. 플레이 옵션으로. 네. 그러면은 레이커스보다 클리퍼스는 안 네요. 근데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어차피 왜냐면 르브론 트레이드면 그 팀으로 갈 거니까 아. 인사 미리 드릴게요. 네. 브로니가 가는 대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아, 철저히 이제 선수 르브론 제임스를 네. 하시는구나. NBA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오해 딜도 없고. 한국에서 클리브랜드 프로보로 간 진짜 몇 안 된 사람이 제가 있어요. 그때 와. 뉴욕 출장이었는데 이틀 휴가 빼가지고 클리브랜드를 가서 그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제이 스테인텀 그때 있고 이제 클리브랜드 아, 네, 그때 이기 때. 네 그때 이제 르브론 그때 44점 트리플 더블 눈앞에서 봤죠. 그래서 아. 티켓도 별로 안 비쌌더라고요. 그래갖고 클리브랜드에 혼자 동양인이 거의 처음 왔다는 소리가 있어. 사람 날 다 쳐다보더라고요. 왜 왔냐? 그래서 아 르브론 예전에 왔다고. 클리블랜드도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클리브랜드 가봤어요. 네. 공항에서 오는 길 자체가 네. 약간 잿빛이야. 회색이야. 도시가 회색에 막 까마귀 날고 맞아요. 이런 데가 다닌다 했는데 아, 저는 태어나서 클리블랜드 가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이 그죠. 자리에 두 분이 계시다는 게 근데 너무 아 여행 신기하구나. 책자에도 안 나오거든. 클리브랜드. 네, 조용하죠. 신기하네. 네. 가지 말라고 나와 한자 우범지더라고. 근데 거기 갔는데 일단은 뭐 옛날 얘기지만 그 제 눈앞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또 전성기였던 30대 중반 때 또 트리플 더블 보고 그때 이기고 게임도 이기고 데릭 로즈랑 컴파할 때도 갔었잖아요. 그때도 갔죠. 시카고 출장 갔었을 때 그때는 아. 이제 데릭 로즈의 전성기죠. MVP 받을 그쵸, 때. 그쵸 MB 시즌 때. 야. 네. 그때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그때 근데 같이 생각해보니까 묶어갖고. 되게 웃긴 게 출입 기자신데 맞아. 어디서 깝치는 거야? 저희가 이거. 무슨 막 전혀 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막 한 번에 두 번에 막 맞아, 그런, 맞아. 그런 거를 막 저희는 그게 들락날락 낙입니다. 하셨던 나코로 넷반스 나체를 보신 분인데 아니, 진짜 그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런 거. 아, 맞네. 아니 근데 이제 가야님처럼 이렇게 네. 큰 경기를 보러 가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아, 그쵸, 그쵸. 미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네. 예, 그런데 빅 경기를 그렇게 보신 거면 되게 귀한 경험하신 거죠. 예. 너무 황홀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또 르브론 제임스가 내년 그 다음 년도에 떠날 걸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보고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저는 클리브랜드를 아니 가서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그 현지인들한테. 아 그거는 제가 택시 타고 다 다니면서 르브론 제임스 이게 일부러 제가 키고 아, 물어봤어요. 진짜로? 택시 기사 아저씨들한테. 어. 그랬더니 뭐 우리 그래도 우승했는데 우리 히어로인데 다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 사우스비치랑 다른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쵸. 르브론이 떠나겠구나. 철저하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좀 종교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두 번째는 또 다른 퀴즈. 이게 계속되는 저희가 캔디 개 같은 코너인데 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좀 빠르게 밸런스 게임을 한 뭐 8-9개 정도 네.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죠. 네, 이건 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아 이건 짓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 뭐 밸런스 게임 잘 아실 테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구의 운명을 가를 클러치 농구에서 5초 남은 상황에서 투입할 공격수는 러셀 웨스트브룩, 커미 브라운. 웨스브룩. 지구의 마지막 운명 때
5초 남은 상황에서 투입할 수비수는 브루스 보웬, 자자 파출리아. 브루스 보웬. 브루스 보웬. 역대 최고의 디시전 쇼는 르브론 제임스의 디시전 쇼, 케빈 듀란트의 워리어스 이적한. 르브론 제임스의 디시전 쇼. 자, 최고의 덩크 콘테스트 덩커는 마이크 필리, 데럴 윌리엄슨. 데럴 암스트롱. 마이클 피니. 더 임팩트 있었던 경기는 MJ의 플루 게임, 폴 피어스의 푸푸 게임. 죄송합니다. 폴 피어스 푸푸 게임. 네. 자, 역대 최고의 비디오 스타는 니경과 자말 머레이. 니경. 밸런스가 좋은데요. 네. 이거 한번 하나하나씩 좀 위중을 여쭤봐야겠는데요. 자, 제가 사실 말이 좀 버벅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 대항전으로 뭘 했을 때 5초 남은 상황에 투입할 선수가 2명밖에 없었을 때 클러치 상황. 러셀 웨스브룩 때 우리가 커미 브라운 했는데 웨스브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주저없이 선택을 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 빼고. 아니 카미브랑 공을 못 잡잖아.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려고. 웨스트브룩은 사실 근데 흘리잖아요, 알아서. 잡긴 잡아도 흘리잖아. 그러나 네. 그렇죠. 웨스브룩을 일단 슛을 안 시키게 하고 패서로 쓰거나 턴오버로 하고. 플레이메이커로 쓰는데 콰미 브라운은 사실 손도 작고 그쵸. 슛도 없고 그쵸. 스크린도 못 걸고 그래서 콰미보다는 웨스브룩이 낫지 않나 아. 그런 생각으로 선택했습니다. 미호님 예전에 콰미 브라운에 대한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직접 보셨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좀 안타까운 친구. 네. 마이클 조던의 그런 좀 불같은 성격의 선배를 안 만났더라면 하는 것도 있지만 멘탈이 약하죠. 멘탈이 일단 멘탈 자체가 워낙 약하고 또 빅맨에서 손이 거의 네. 고사리 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대평가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던 선수였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레이커스 팬과 아닌 분들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레이커스 팬들은 죽여버리고 싶은데 웨스트브룩 이전에 웨스트브룩이었죠. 그렇죠. 사실.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재능을 꼽혔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이게 카와이가 아니고 콰미 브라운을 대체하는 수가 파우 가솔이잖아요. 그치. 파우 가솔은 사실 제가 봤던 빅맨 중에 가장 좋은 손을 가진 터치를 맞아요. 가진 선수이기 그래요? 때문에 이게 비교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또 위대한 75. 그리고 또 콰미 브라운을 데려오면서 보냈던 선수가 카론 버틀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선수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멋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안 좋은 기억이긴 하죠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들었던 문제는 같은 경기에 우리가 지구 대표를 했을 때 마지막 5초 남은 상황에서 투입될 수비수 브루스 보웬과 자자 파출리아.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선택을 하셨는데 보웬으로. 네. 파출리아는 뭐 좋은 디펜더긴 한데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뭐 상대가 스위치 해버렸을 때는 발이 너무 느리니까 공략 대상이 될 거고 네. 브루스 보웬은 뭐 웬만한 수비수 정말 뭐 빅맨을 1대1로 막는 거 아니면 완벽한 수비수기 때문에 저는 보웬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웬을 완벽한 수비수라고. 발목 돌아가게 한 경우도 더 많고. 그리고 레이알렌은요? 그 발차기로 얼굴까지 하는데요? 레이알렌이 터였었나? 아마 다른 선수였나? 레이알렌은 누워 있는데 아마 발로 보웬 등을 찼을 거예요. 등근데요? 근데 둘 다 사실 더티 플레이어죠. 그렇죠. 발 집어넣는 건 사실 그건 좀 동업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또 위원님이 그 동업자 정신 없는 사람을 웬만한 다른 악행하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설 보면은 맨날 거기에 화가 되게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와. 르브론 제임스 특집도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르브론 좀 양아치더라고요. 그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른 뭐 이바구리 턴은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 르브론의 동업자 정신 어긋나는 플레이가 맞나요? 엄청 요거는 많죠. 제가 조금 엄청 많죠.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나이가 들면서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이거 원래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었는데 00년대와 10년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이제 디시전 운동력이 전으로. 떨어지면서. 그것보다 좀 아니 좀 더 거만함이 이제 더 심해져서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 그때도 스튜어트 형가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 지난 시즌에 그 엠비드 파티하는 거는 뒤에다 미는 거. 잘하면 엠비드 선수 생명 끝장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그 훌륭한 디펜더 나온 김에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디펜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게리 페이튼을 너무 좋아했고 로드맨도 좋아했고 왜냐하면 뭐 자기보다 큰 덩치를 막는데도 밀리질 않는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 농구에서는 저는 이제 미칼 브리지스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뭐 수비도 센스 있게 하고 네. 패싱 레인도 잘 끊고 팀 디펜스도 하고 뭐 빅맨도 맞고 네. 전천후라서 좋아합니다. 네. 올 시즌 MIP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미켈 브리지스가. 네. 네. MIP나 뭐 수비왕도 지금 뭐 DPOR. 네, 올랐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어쨌든 브루스 베인이 좀 더 나은 수비수. 네. 근데 저라면 시리즈 초반이었으면 네. 자자도 나쁘지 않아요. 동업자 정신에 첫 경기, 어긋나는데 첫 경기였어요. 첫 경기 아. 정도면은 뭐 이렇게 제가 전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준비했던 건 르브론의 디시전 쇼와 음.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KD의 아, 워리어스 좋다. 좋아 이거. 역할. 요 두 개는 제가 사실은 비교 대상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네, 네.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KD는 이제 본인을 꺾은 팀을 상대로 이제 기어 들어간 거고. 그죠. 그렇죠. 네.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미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에서 짝짓기 해가지고 그쵸. 네, 그죠. 모이는 거야. 그쵸. 못된 건 배워왔어. 자, 함께 담합하자. 담합하자 하고 이제 느낌 있게. 또 좋은 취지로 이제 디시전 쇼를 해서 네. 거기서 너무 나온 수익을 깝쳤죠. 예, 뭐또 기부하기도 기부도 했죠. 했지만 어쨌든 그 고향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칼을 꽂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디시전 쇼가 확실히 임팩트 있었어요. 임팩트는 네. 정점은 그거였죠. 그 축제한 거. 우! 세 명이서 이렇게 무대 위로 Not 올라와서 one, 마이애미. not one, 뭐, not 그렇죠. two 이거지. 네. 주접을 깠죠. 아그 상황만. 아 그렇죠. 네. 아니, 저도 팬으로서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냥 가도 싫어할 수 있는데 그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리고 뭐가 락스타처럼 딱 인트로덕션을 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왔을 때. 네. 그때 정말 꼴보기 싫었죠.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저는 사실 르브론에 대한 악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그 not one, not two 하면서 올라와서 그거 하는 거 보고 사실 경솔하다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친구죠. 맞아요. 시즌 쇼 전까지는 사실은 사생활도 나쁘지 않고 그쵸. 뭐 네. 개인적 기부도 하고 클리브랜드 또 오하이오 사람으로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그 사건이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하여튼 그래도 기부했다는 거.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KD는 반면에 이 그 디시전 쇼는 아니지만 SNS로 공개한 이후에는 사실상 이 찌질이 라인으로 그쵸, 거의 그쵸, 그쵸. 그쵸, 그때 그쵸. 최고의 아 재능 일단은 선수가 일기토에도 진해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근데 뭐. 그 둘이 NBA를 대표하는 두 명이라는 게 현재까지도 네, 대표하는 아직까지도 하고 그래서 있다는 게. 커리가 더 추앙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커버하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 아 미안합니다. 웨스트브룩 좋아하시기 아니, 때문에 너무 제가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커리 따위 두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웨스트브룩이 웨스트브룩. 전혀 바가 아니고 네. 저는 그냥 그 NBA 리그를 좋아하는. 아 네. NBA 전체를 좋아하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웨스트브룩 좋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 이 방에 도대체 대보명이 몇 명이야? NBA 리그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대보명이 했던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웃기네. 케미가 좋네요. 다음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올드 팬들이 좀 기억하실 텐데 덩크 콘테스트의 최고의 덩커에서 제가 마이크 필리와 데럴 암스트롱인데 다 아시겠지만 필리는 그 이렇게 옆으로 그죠, 덤블링하는 거. 덤블링하면서 하는 거랑 실패했지만 또 데럴 암스트롱 마지막 레이업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리를 하셨는데 그 요때 뭐 이런 관련된 이 선수들에 대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나요? 이제 데런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또 작은 선수고 네. 근데 뭐 네. 탄력이 워낙 좋았고 그렇죠. 또 이제 올랜도에서 정말 쩌리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 리버스 감독 오고 또 기량도 만개시키고 했는데 사실 마이클 핀니가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 덩크 했을 때 그 경기장 분위기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동료 선수들 다 빵 터지고 본인도 민망해서 웃었잖아요. 쓰러졌죠, 거의.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경쟁의 무대지만 그런 덩크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마이클 핀니의 그 어설픈 덤블링 덩크. 그 덤블링도 어설퍼서 웃겼어요. 덤블링 그쵸, 제대로 그쵸. 못했어. 맞아요. 네. 맞아요. 다리도 안 펴져 갖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예전에 그 코리 메거티 선수가 이렇게 완전히 점프해서 한 바퀴 그죠. 돌고 물론 그렇게 멋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맞아요. 그 사람은 덤블링은 잘했는데 점프력이 놀라웠죠. 네, 그 큰 선수가 한 바퀴 네. 돌았는데 네. 데럴 암스트롱도 근데 사실은 중계를 다시 보시면 그 덩크하는 내내 웃어요. 그 진짜 해설자들 웃겨요. 혼자 네. 계속 레이업하고 실패하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께서 꼭 찾아보세요. 이거 데럴 암스트롱도 재밌고 핀니도 재밌습니다. 네. 네. 데럴 암스트롱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농담 소재로 쓰긴 하지만 사실 되게 현역에 있을 때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랜도에 있을 때는 되게 놀라운 시즌을 또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라가웃 단축 시즌에 그렇죠. 맞아요. 네, 되게 에너자이저 토끼 같은 네, 배터리 달고 있는 토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되게 잔잔한 감동을 줬었던 네, 선수로. 뭐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지금의 뭐 벤블릭 같은 네. 선수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에 또 준비했던 거는
임팩트 있던 경기인데 우리 마이클 조던 MJ의 플루 게임과 그렇죠. 폴 피어스의 푸푸. 근데 그 선택을 폴 피어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조던의 플로 게임은 너무 유명하기도 아, 하지만 예. 조던 사실 뭐 그런 샷을 진짜 부지기수로 넣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피어스가 휠체어를 탔다? 음. 그 게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들려 나갈 때 뭐 네. 부상 당한 선수에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뭐 가마 타듯이 나갔어요.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하듯이 기마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그것도 이제 약간 네. 다리도 쫙 벌람 돼가지고 네. 뭔가 좀 재밌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 건 어쨌든 그게 쇼든 아니든 나오자마자 3점 꽂았잖아요. 아, 그렇죠. 야투를 3개 연속이나 꽂았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난부는 난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푸푸 게임이 그 위원님께서 폴 피어스의 팬인 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아직도 팬이신 거고. 아 저는 네. 굉장히 아팠다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보스턴 최고의 의료진들이 네. 급파돼서 빠르게 처리를 선두라도 했다라고 먹었다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예. 제가 사실은 그 아까 전에 이제 막 스피드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저 휠체어 관련된 걸 한번 어떻게 소재로 엮어보려고 제가 영상을 막 확대해서 그 휠체어 브랜드도 막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좀 오래돼서 이게 화질이 좀 깨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레이커스 팬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좀 아주 기분 나쁠 수, 그러니까 기분 그렇죠. 나쁘다기보다는 네. 폴 피어스에 대한 악감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커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선수였었는데 리스펙은 그 하지만. 휠체어 하나, 그러니까 르브론이 디시전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폴 피어스는 뭔가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휠체어로 한 방에 좀 이미지 날린. 그렇죠. LA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은 좀 이게 좀 슬픈 건데 최고의 저 비디오 스타라고 했는데 이제 니경과 이제 자말 머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니경은 완전히 죄송합니다 완전 뻑된 케이스고 네. 자말 머리는 좀 어떻게 보면 사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의 또 위화감을 좀 조성시키고 박탈감을 조성시키고 그랬던 비디오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뭐 비디오가 유출된 거고 니경은 이제 그 디앤젤로 러셀이 이제 어떤 그런 바람핀 니경의 바람핀 얘기를 이제 동영상을 이제 뭐 SNS 공개해서 실제로 잘 안 실제로 되는. 불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그리고 영향도 NBA도 다 있었다. 나왔죠. 네. 네, 그렇죠. 트레이드 영향도 있었다. 아 혹시 자말 머리는 직접 락크롬에서 뵌 적 없어요? 아 머레는 이제 요즘 선수라 요즘 선수. 아, 네, 본 적은 없었죠. 네. 우리 오늘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시즌 도중에 이제 갈 수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네. 라커룸은 안 가려고요. 그냥. 네, 그냥 그냥 좀 계속 트라우마가 눈에 들어오고. 가서 뭐 합니까? 그치. 맞아요. 네. 그래도 좀 눈에 들어와야지 또. 그죠. 그죠 힘들죠. 아 그래서 이건 니경을 선택하셨는데 저 기억 안 나는데. 네, 니경을 니경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약간 사실 뭐 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니경은 진짜 약간 중삐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고삐리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삐리 같은 느낌이라 그냥 니경이 네. 더 비디오 스타일 가깝지 않나 그렇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 남아 있는 그 퀴즈가 있는데 뭐그 가볍게 해보실래요? 가볍게 네. 하면 네네. 네 필라델피아 출신의 최고의 센터는 널렌스 노엘과 자일 오카포. 이거 네 혹시 뭐 선택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자리로 오카포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네. 오카포가 3순인가 그랬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카포가 이제 90년대에 태어났더라면 아, 그 그렇죠. 친구는 그래도 아. 올스타에 한 번 정도 뽑혔을 그렇죠.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오카포의 아버지도 그 마빈 베글리 3세의 아버지나 네, 또 네. 론조볼의 아버지처럼 그 그 굉장히 좀 깝치시는 분이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네. 극성 데디 네,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네. 자리를 뭐 떠나게 해달라 막 이런 티셔츠도 입고 오시고 해서 노엘보다는 오카포가 여러모로 좀 기억에 남고 또 좀 아쉬운 선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90년대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위원님께서는 90년대에 즐기셨던 농구랑 네. 지금 2020년대 농구를 만약에 비교하신다면은 어느 때가 더 개인적으로 더 호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 지금이 좋으세요? 네, 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올드 농구 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도 그렇고 네. 뭐 NBA도 이제 거의 30년 봤으니까. 네. 근데 예전 농구도 물론 그 낭만이 있지만 요즘처럼 좀 전술도 다양해지고 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더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지다 네. 보니까 볼거리도 더 많아지고 저는 지금 농구가 3점 농구, 피켄롤 농구가 더 좋아요. 그러시구나. 호세이님은 올드스쿨.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느 뭐 그런 거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흐름에 네? 따라서 그냥 계속
보는 스타일이라서. 세 그래요? 명 다 진짜 네. 대범이 형이 여기. 야, 와. 우리가 아는 걸로는 요즘 애들을 소프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오늘은 뭐 아니, 이제- 느낌에 따라서 흐름에 흐름에 따라서 따라서. 진짜 우리 그러네요. 조현일 제가 위원님 지금 계셔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정말 빨개졌는데.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와, 느낌이네요. 나 진짜 이렇게들 다 캐릭터 봐요 재밌네. 맥을 못 되게 추는 사실 우리가. 웃긴 게 그냥 결과적으로는 다 NBA 팬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시대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근데 소프트하다고 맨날 좀 디스하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소프트한 놈들이 이제 뛰는 게 현대리그다. 그렇죠.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옛날 뭐 8, 90년대까지는 좀 너무 끔찍하고 왜냐면 너무 빡세게 뛰었고 네. 르브론 초창기 르브론 팬에서 그런지 몰랐는데 2000년대 정도. 그 정도 좋은 게 왜냐면 르브론은 아무리 욕해도 그래도 경기는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퍼포먼스도 꾸준히 보여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전 조금 2000년대 그래도 초중반까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기승전 르빗이네. 그냥 뭘 해도 네, 받을 기가 수 있습니다. 막힙니다. 뭘 해도. 네. 네. 딴 얘기하다가 막 르브론 가고 네. 막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르브론 엄마 얘기하고 르브론 아들 근황 옛날에는 태어났다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하고. 네. 브론이 잘하고 있나요 요새? 저는 그 친구가 NBA 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자꾸 언급을 그 벌써부터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에라 캐년 거기 팀에서도 탑 3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NBA는커녕 지금 대학교에서 풀로 4년을 다 뛰어야 되지 그 않나요? 비교 영상이 있는 게 네. 르브론이 그 경기를 간 날 영상과 안 네. 간 날 영상에 그 브로니가 공을 못 잡아요. 아. 왜냐면 슛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건 아빠발로 그러면 브론이 4년 다 뛸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은 도대체 언제 은퇴를? 르브론 네 그렇죠. 네. 르브론이 최근에 아들 이야기한 게 저는 약간의 홍보를 노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쵸. 네. 계산하고 워낙 하는 뭐 네. 머리가 네. 좋은 친구고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또 엄청나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이해는 가죠. 상징적으로 한 시즌 뛰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사실 뛰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렇죠. 그쵸. 네. 그거를 이룬 선수가 없으니까. 없죠 NBA는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 막 요즘에 그래갖고 뭐 밈으로 막 OKC 유니폼 있는 르브론 계속 나오더라고요. OKC 혹시나 아니 그리고 또 어그로 색깔로 끌었잖아요. 네. 샘프리스티 단장 뭐 이렇게 막 칭찬하고, 칭찬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느꼈죠. 네. 경솔하다. 빨리 경솔하다. 그냥 트레이드가 하는 게 낫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프 시즌에 그냥 트레이드. 저는 르브론 제임스 제 방송 듣고 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왕 혹시 트레이드 될 거면 대한항공 좀 직항 있는 데로 좀 갔으면 아니 클리브랜드 환승 너무 안 나는 빡세. 대로. 아, 아니 안 너무 나는 대로. 빡세. 한 6-7개 도시 있나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 거기까지. 정도. 적어도 요즘 보스턴이 보스턴도 진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라도 뭐 어느 팀을 초토화낼지 모르겠는데 좀 큰 도시로. 네, 큰 도시죠. 네. 달라스 같은 그러니까 제발 OKC도 직항. 힘드네요. OKC도 가면은 뭐 이제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쉽지 진짜 않네.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아니 커뮤니티 있고. 아. 그죠. 한시쯤 적어도 델러스 정도는 가라. 네, 그죠. 제발. 네. 자, 저희 뭐 밸런스 뭐 퀴즈가 더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시간 관계상 네. 한 개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한 개만 더 할까요? 네, 마지막, 준비 마지막. 올렸으니까. 네. 네, 아깝잖아요. 우리 위원님 보셨을 때 더 위대한 선수는 탑10 가드 마리오 찰머스 대 자동문 데릭 피셔. 와 진짜 어렵다. 저는 진짜 어렵다. 데릭 피셔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데릭 피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저도 안 왜냐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날 팬이든 안 좋아해요. 9697 때 왔던 친구예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데릭 피셔를 왜 높이 평가냐? 물론 마리오 찰머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빅3 진짜 자존심 센 친구 네. 옆에서 르브론이랑 진짜 타임아웃 때 많이 쌍욕 혼나고, 주고받고 네. 혼나면서도 개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저 마리오 찰머스의 저 잡도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쵸 그쵸. 물론 캔자스 때 뭐 NCAA 결승에서 그렇죠. 3점도 네. 꽂아놓고 했지만 근데 데릭 피셔가 이게 NBA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아 그쵸. 허이령 슛. 샷들 허이령 슛도 너무 많고 진짜 제가 봤을 때 데릭 피셔는 본인이 슛을 던지는 그 자신감이 네.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지성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 데리 피셔가 정말 이게 미치게 하는 게 이게 정규 시즌 내내 못합니다. 맞아요, 진짜. 내내 못하고 수비도 탈탈 털리고 젊었을 때는 그나마 수비라도 좀 괜찮았지만 이제 특히 코비랑 2000년대 같이 뛰었을 때는 수비도 잘 안 됐어요. 탈탈 털리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경기 딱 하면 그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박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막 데리 피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 있었죠. 그쵸. 올 시즌에 웨스트브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웨스트브룩은 그거 한 300배 정도 더 심하죠. 웨스트브룩은 제가 진짜 예. 데릭 피셔는 이제 슛이 네.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웨스트브룩 여기 그러면 데리 피셔보다 미치다라고 생각하시는
아 밑은 아닌데 아, 아쉽네. 미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참 이게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올 내가 아무리 시즌 보면- 웃기려고 해도 아. 데릭 피셔는 웨스트브룩은 나못 줘. 웨스트브룩에 장점이 없어. 그냥 우리 헬스 유튜버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헬스 유튜버라고. 하여튼 그래서 네. 찰머스 저는 찰머스에 대해서는 저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르브론 그때 진짜 응원했기 때문에 그냥 또 시작하나요, 르브론 얘기? 또 하나요? 근데 찰머스가 장점이 있어요. 사실 입만 좀 잘못 형들한테 배워서 털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턴오버 뭐 가끔 하고 달제잖아요, 딱 달제. 생각보다는 맞아요. 그냥 네. 준수하다 좀 밑에 정도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원님께서 폴 피어스 팬이시니까 그 르브론 제임스 디시전 이후에 그 보스턴과 마이애미 어떤 그런 플레이오프 대결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셨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는 사실 마이애미는 공공의 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뭐 네, 퍼블릭 아, 애너먼트고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이제 그때 뭐 사실 보스턴이 좀 꺾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한번 보스턴과 마이애미가 붙었어요. 네. 그때 아마 르브론 제임스가 보스턴 원정에서 6반칙 퇴장당했을 거예요. 한 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뭐 신나서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뭐 대표 릅과 또 유튜브 와서 댓글 다시지 마시고 네. 고정 댓글 할 겁니다. 아 르브론 제임스 6반칙 퇴장입니다. 굿바이네요 이랬거든요. 네, 그럴 수 그때 있죠. 이제, 굿바이가 될 수 있죠. 네, 시청자 게시판에 아니 왜냐면 위원님이 그 특유의 좋을 때 하시는 게 가끔 있어요. 오 맛이 때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거 하시지 않았나? 굿바이랑 같이. 오 굿바이입니다. 나가 이러면서. 네. 오 그걸 아까 세깅 이거 네. 네, 하여튼 밸런스 게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좋네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그냥 올 시즌 마지막 전망 정도 그렇죠. 네. 하면서 네. 좀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뭐 일단 MVP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위원님 올 시즌 MVP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제 유튜브 라방에서도 얘기를 했고 컨텐츠도 이제 찍긴 했는데 중복이긴 하지만 또 이걸 뭐 제가 플랫폼마다 다르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더마드로잔 밀고 있습니다. 예,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시카고가 차지한다면 시카고의 이 1번 시드는 상징성 있다고 보거든요. 데릭 로즈 때처럼. 네, 그렇죠. 마이클 조던, 데릭 로즈 이렇게 네. 이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드로잔이 평균 득점이 28점이 넘어요. 그렇죠. 뭐 MVP를 못 받을 이유가 없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에 음. 버저비터도 지금 2-3개 넣었죠. 그래서 저는 더마 드로잔이 만약에 시카고가 1위를 차지한다면 투표인단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라빈이 빈 공간 동안에 맞아요. 지금 수치가 미쳤어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예. 또 그 해설하실 때도 말씀을 좀 하신 적 네. 있으세요. 네, 더마드로잔. 맞아요. 사실 저는 르브론 팬 입장에서는 더마드로잔 세상에서 제일 무시했다가 할 때 예전에 저도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르브론토 하다가 르브론토 하다가 르브론토라고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이 욕하고 무시하고 특히 이제 롤플레이어라고 르브론 했죠, 제임스 있을 심지어. 때, 예.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마드로잔. 드로잔 MVP설에 대해서 네. 뭐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그 가는 게 많고.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한 번씩 말씀. 아니 호수이님 MVP 누구? 제 MVP는 사실 덴버가 탑 4까지만 갈 수 있다면은 저는 요키치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아, 그렇죠. 4번 시드면 사실 네. 투표인단의 심리적인 네. 그 저항선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1라운드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있냐 없냐 이 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키치가 웨스트브룩이랑 다른 점은 요키치의 그 숫자는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랑 정말 일치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요키치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PER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이미 최상위급으로.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코트에서도 실제로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 스탯이 정말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제 뭔가 데딩이 중딩들을 상대로 이제 농구를 하는 것처럼. 그쵸. 사실 한강농구 모든 하니까. 거를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리바운드 득점 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눈부신 활약을 또 그럼요. 2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덴버의 성적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자말 머리랑 마이클 없어요. 포터준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없는데도 덴버가 지금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좋죠. 네. 2, 3 옵션 그쵸. 없이. 네. 그쵸. 그래서 NBA에서 항상 추구해 왔던 지금까지 어떤 MVP 스토리 라인 상으로는 네. 요키치가 딱 4위 정도 하고 이제 팀 4위 하고 MVP 하는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네. 저는 뭐 이렇게 다르니까 좋은데 다른 사람인데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감 보는데 요즘 언론의 감을 짱 보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
엔비디아. 씨, 맞아. 나 엔비디아 맞아요. 얘기하려는 맞아요. 두 분은 엔비디네요. 왜냐면 이제 동서부 입장을 봤을 때는 아직 필라델피아가 뭐 1위는 아니지만 뭐 지구 단위로 봤을 때는 1위거든요. 그리고 조엘 엔비디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그 언론의 이슈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사실 기계적인 어떤 그 숫자가 아니라 투표지 않습니까? 이제 레이스 시작되는 거죠. 캠페인 꾸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런 레이스상 봤을 때는 엔비드가 올해는 가장 유력하지 않아요. 맞아요. 엔비드도 엔비드가 그런 스토리라인이 느낌이 좋아. 있어요. 요키치처럼 그렇죠. 혼자 딱 혼자서. 있을 때 네. 다른 선수보다 내가 어나더 레벨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이번 오는 것 시즌은 같아요. 확실히. 네. 왜냐면은 또 벤시모스의 이탈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팀에 대해서 그렇죠.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좀 끌어올려. 잘 보면은 부상으로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이 팀은 땡깡으로 안 나죠. 그렇죠. 이 멘탈 자체가 올바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조건 올해는 엔비드로 이기겠습니다. 또 주인장님 웨스트브룩 가십니까? 아니. 네 아마 저희 농구 팬 듣는 청취자분들 알겠지만 저 웨스브룩의 엄청난 빠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엔비드도 저는 한 표 더. 저는 드로자 아니면 엔비드였는데 그 엔비드가 오히려 팀 성적이 조금만 더 지금보다 상위권으로 올라온다면 지금도 상위권이지만 올라오면 엔비드가 충분히 스토리라인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또 요키치는 또 어쨌든 뭐 요키치보다는 아마 드로잔과 엔비드가 딱 그 스토리라인 맞아요. 뽑기가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요키치가. 좋아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IP 올해 MIP가 상당히 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MIP 어떻게 보시나요? 야, 뭐 계속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잡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아니, 아니, 그거 따라하려고 일부러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듣고 참고해서 하려고. 우리 헛소리랄까 지금.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네. 딱 한 명만 얘기하자면 저는 멤피스의 데스먼드 베인. 인정. 데스먼드 베인. 거의 뭐 지난 시즌 물론 이제 루키 소포모는 대부분 기록이 크게 오르지만 그래도 득점이 2배 정도 올랐고 3점은 지난 시즌에 베인이 루키 가운데 3.1이었는데 올 시즌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역시 좀 이 스토리가 좀 괜찮은 게 딜런 브룩스라는 선수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쵸. 그 선수가 올 시즌에 거의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 자리를 꿰차면서 꿰찼죠. 이 멤피스를. 기회를 확 살렸고 말씀대로 멤피스 성적도 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베인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정말 제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데스먼드 베인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 동료들이랑 이제 판타지 리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데스먼드 베인 줍줍으로 이제 시즌 초에 가져와서 지금 거의 탑 30위 정도 되는 맞아요. 정도의 굉장히 놀라운 스탯을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업 점퍼를 날렸을 때 그 자세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얘는 안 들어가. 누가 봐도 안 들어가. 네. 근데 베인은 정말 그 코어 스트렝스가 좀 그렇죠. 느껴지는 풀업 맞아요. 점프할 때 올라가면서 웨스트브룩 슛 쏠 때 링보다 밑으로 가요. 네. 저 시작이 네. 직선으로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웨스트브룩이 지금 사례는 뭐 다른 경우긴 한데 비교가 어쨌든 너무 이렇게 심하다. 2년차 선수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 이렇게 풀업이라는 기술을 구사를 하고 이거를 자유자재 쓴다는 거 그리고 경기당 이제 3개 이상씩의 어떤 3연슛 성공을 시키면서 또 전 시즌 대비해서 물론 자렌 잭슨 주니어 같은 선수들의 영향도 되게 크지만 어쨌든 멤피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데스먼 베인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사실 베인에게 한 표를 좀. 저는 어쨌든 가드 포지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제가 크게 얘기하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명 중에 그래도 하나 꼽자면 자모란트 선수가 아모란트를 MIP로요. 이유는 자모란트 선수 제가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뭐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근데 항목이 받을 수 있는 게 인기상 애매해요. 이런 거죠 인기상.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슈퍼스타상. 근데 어쨌든 인기상.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명이 있겠죠. 뭐 갈랜드도 주고 싶고 막 브리치스 주고 싶고 뭐 말씀하신 대로 베인도 있는데 저 그냥 자모란트 선수가 좀 받으면 어떨까. 네. 네, 그렇습니다. 주인 형님 어떻게? 저는 다리우스 갈란드랑 다리우 슈요? 일본 사람 아니야? 이거 뭐 투수 아니야? 다르비슈 아니야? 다르비슈. 콧물 나올 뻔했다. 근데 어쨌든 그 클리브랜드를 사실 이 성적까지 올려는 거에는 그 선수 역할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좀 주목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 한 명 더 뽑으면 전 개인적인 호감이 있는 선수긴 한데 디온테 머레이 디전테인가요? 디온테인가요? 디전테. 아 그렇죠. 발음 똑바로 할게요. 디전테. 근데 뭐 요선 머레이까지 둘 중 하나를 저는 밀긴. 처음에는 저는 브리지스인가요? 마일스 브리치스. 네, 확 주목받다가 요즘에는 좀 잠잠한 것 그죠. 같고 사실 세난이 그 이전에 끝나고 좀
빌드업의 코어를 못 찾은 상황에서 모레이는 확실하게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상 복귀도 잘했고. 네, 네. 개인적 호감도 있는 선수여서. 저는 지금 다르비슈밖에 기억이 안 나네. 다르기슈. 네. 저는 뭐 짧게 한 명만 더 네. 꼽자면 타이리스 맥시도 그러네요. 지난 시즌 대비 네. 득점도 2배고 그렇죠. 저도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성장폭은 진짜 네. 엄청나요. 귀엽고 네. 그렇죠. 턴오버가 진짜 없어요. 턴오버가 그렇죠. 경기당 1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맥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웨스트브룩이 근데 5분의 1이네요 시즌 그러면. 한 개면은. 왜냐면 위원님께서 웨스트브룩 이렇게 턴오버 스탯도 많이 이렇게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화면 이렇게 띄워놓고 막 맞아요. 이거 말이 되냐 ATR 말이 되냐 일단은 하면서 스포 TV에서 레이커스 경기만 하면 그 자료가 네.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신나서 준비하시더라고. 몇 개 오늘은 몇 개 그러니까요. 뭐 계속 나와. 뭐 십몇 개씩 하니까. 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오기당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시즌 초반에 5.4개 뭐 이렇게까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수상은 코치 오브 더 이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코치 오브 더 이어가 좀 위원님 나왔을 때 좀 신선할 것 같아서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클리블랜드의 JB 비커스테프 감독에게 아. 주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의외의 반전 드라마를 썼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에반 모블리를 뽑았는데 또 빅맨들을 잘 녹였고, 그리고 이제 또 콜린 섹스턴이 갑자기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예, 그 굉장히 큰 악재인데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또 메우면서 지금 전반기를 동부 4위로 맞췄다는 거는 감독의 영향도 저는 특히나 클리블랜드처럼 젊은 팀들은 그렇죠. 베테랑이 사실 뭐 케빈 러브 정도밖에 그쵸. 없죠. 론도랑 네. 론던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 감독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서 저는 비커스테프 감독으로 가겠습니다. 호수님 어떠신가요? 저는 시카고가 1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빌리 도노만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어. 네, 사실 빌리 도노만 감독이 잘 아시겠지만 OKC 시절에 이제 스캇 브룩스의 이제 후임으로 왔을 때 이미 갖춰져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뭐 하냐 뭐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렇게 큰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카고로 가서 완전히 다른 선수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 전혀 저희가 사실 시즌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위까지 시카고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물론 뭐 드로잔의 활약이라든지 뭐 다른 퍼즐 조각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조율했던 그래서 팀을 어쨌든 1위라는 순위까지 올려놓았던 그런 대학 출신의 어떤 감독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거론할 만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젠 대학 커리어보다는 이제 프로 선수, 그렇죠. 아니 프로 감독 훨씬 네. 더 이제는. 빌리 도노만 감독은 뭐 좋잖아요. 저는 뭐 간 보는 거 잘하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몬티 윌리엄스로 가겠습니다. 아, 아이 비겁하다. 크리스 아, 원래 원래 부상이 좀 비겁해. 아쉽긴 하네요. 네. 정배당을 좋아하시나 봐요. 도박보다는 깔끔하게 하는 거네. 네. 몬티로 아무리 크리스폴 부상이라도 팀 자체 갖고 있는 어쨌든 아 그렇죠. 몇 년째 좀 해왔잖아요. 맞아요. 올해 갑자기 파업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빌리 도노만 왜냐하면 저는 클리블랜드의 지금 전반기 4위를 쇼킹하지만 전 시카고의 지금 컨퍼런스 탑 시드에 있다라는 게 올 시즌 가장 임팩트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서 NBA 시즌에서 저는 코치 쪽에서는 확실히 좀 빌리 도노만을 밀고 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는 그러면 현재 감독발이다 뭐 이런. 아니 분명 위원님께서 드로잔 에밀까지 나는 그것도 계산하고 갈 거거든. 왜냐면 좀 이렇게 다르게 가야죠. 느낌 있게 여러 개 후보안을 눈치를 안 보네. 난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OY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리지스, 미칼 브리지스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빅맨들이 요즘 뭐 너무 많이 올해 수비상을 또 독식하는 느낌이 있고 지금 가드 포지션은 게리 페이튼이랑 로나 테스트 이후로 없거든요. 네. 그래도 카와이 레너드도 사실 이제 뭐 4번으로 봐야 된다고 친다면 최근 들어서 올해 수비수는 전부 다 그 프론트 코트 빅맨 자원들이 맞아요. 받았어요. 물론 뭐 브리지스도 이제 백코트 자원은 아니지만 네.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키가 작고 또 팀을 좋은 수비팀으로 이끌고 또 브리지스는 개근하고 있고 결장 없이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저는 브리지스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가야님이 어떠신가요? 저는 또 이렇게 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루디 교별을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안테토쿤보로 어떨까? 네. 지금 전천후 활약을 사실 하는데 하여튼 몇 번 받거나 MVP 선수들은 주목을 좀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좀 믿겠습니다. 네. 아 저도 사실 아데토쿤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쿤보가 뭐 유난히 두각을 보여서 이번 시즌 두각을 보여서가 아니고 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고배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팀의 임팩트가 좀 빠진 그렇죠. 것도 있고 네. 이제 이태라서 그러니까 출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도 있었고
뭐 지난 시즌 사실 저는 벤 시몬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지금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와이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유력한 후보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선수 중에서 꾸준하게 어쨌든 팀에서 수비에 오랫동안 기여를 한 선수를 한 명을 뽑자면은 저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콤보가 받는 게 예, 되게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주인장님 어떻게 저는 DPOI는 어렵네요. 안 주는 거로 그러면 없애버려 상. 네, 없어 보이죠. 뭐. 없애버리죠. 뭐. 근데 저도 저는 디존테 머레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스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뜬금없이 머레이를 한 번 더. 사실 그린도 되게 아쉬워요. 드레이먼드 그린도 되게 잘 해서 초반에. 네, 받을 수 있는 유력했죠, 좋은 상반기는. 타이밍인데 너무 오랫동안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산이 좀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망은 여기까지. 네. 올해 우승팀 한번 마지막으로. 네. 만약 우승팀? 네. 네. 이거는 저희들부터 할까요? 왜냐면 네, 좋아요. 그동안 계속 너무 했으니까. 방송 내내 따라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맨 하세요. 마지막 제가 네.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아까 그 올해 감독상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몬티 윌리엄스가 이끄는 팀 그리고 크리스 폴이 파이널 MVP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서 피닉스 선수로 가겠습니다. 손목이 네.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8주 안에 오니 아니 뭐 6주에서 8주니까 음.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네 피닉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네츠로 가겠습니다. 브루클린 네, 네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D라는 선수가 뭔가 지난 시즌에 발가락을 놓쳤던 거를 다시 한번 그렇죠. 살짝만 더 뒤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KD라는 선수는 그러니까 KD도 그렇고 르브론도 그렇고 저희가 좀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 팀의 전략이나 전술이 의미가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손꼽잖아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실제로 보는거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남아 있는 KD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아닐까 해서 좀 브루클린 네츠의 어떤 우승을 좀 파이널 MVP는 그러면 네. 어빙으로 하이동들 벤 시몬스 모르지 네. 또 30대 3분 30피트라고. 네. 주인장님은 그럼 저는 근데 미친 소리라고 들을 텐데 저는 레이커스. 어. 라고 이런 분이 나올 줄 알았지만 레이커스 이유는 리액션 조차를 못하거든요. 네. 왜냐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라고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막아떴습니다. 프로 위원님도 지금 그렇죠. 이제 AD가 부상 복귀하고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뭐 힘겹게 끝나겠지만 그냥 프로 때 좀 정비해서 또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과 함께 레이커스. 프로를 가야지 근데 뭘 그렇죠, 하죠. 그렇죠. 이제 프로를 가게 희망하면서 개소리를 한다 느낌으로 레이커스. 이게 성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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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모르죠. 레이커스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틀려왔었으니까 제 주펠레니까 이렇게 가려고 레이커스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위원님. 저는 가야님과 마찬가지로 피닉스 선즈. 아. 다만 이제 파이널 MVP는 데빈 부커일 거고. 데빈 근데 저는 크리스 볼의 부상이 오히려 좀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쉬고 와서? 2위와 6경기 반차고 그다음에 크리스 볼이 물론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엄청나게 관리를 해줬지만 정규 시즌에 이번에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도 거의 없고 또 부상 부위가 사실은 하체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손목이면 사실 그냥 플레이오프를 위한 약간 빌드업의 구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 볼의 이 부상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해서 피닉스 선즈가 또 지난 시즌 경험도 쌓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에런 할러데이랑 그다음에 뭐 토레이 크레이기랑 또 뭐 비욘보도 그 전에 데려왔고 보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피닉스 선즈의 우승을 점쳐 보겠습니다. 원래 시즌 전에 유타 재즈로 했거든요. 네네. 바로 접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에 대해서 뭔가 좀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크리스 폴은 너무 영악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얄미운 플레이를 많이 해서 그렇죠. 제가 사실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이 시기까지 열심히. 걔가 지금 18년 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크리스 폴 드래프트 할 때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2017년 차인가요? 17년 차네. 네, 그렇죠. 르브론이 19년 차죠. 그렇죠. 네. 2년 르브론 후니까. 19. 뭐 그렇죠. 19. 네네. 그래서 그때 약간 2005년 드래프티들에게는 약간의 좀 그런 애정이 있는데 지금 뭐 남아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시기까지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생각되니까 또 좀 우승으로 보상받았으면 하는 그렇죠. 팬으로서의 바람은 좀 있어요. 2005년도 드래프트에 대한 좀 애정이 원래 네, 제가 드래프트 행사장은 그때 처음 갔었거든요. 처음 갔는데
뭐 전체적인 또 활약상도 나쁘지 않았고 그때가 보거실이 네, 있던 1위였고 마빈 윌리엄스가 2위였고 데런이 있었고 펠튼, 레이먼드 네, 펠튼. 백코트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그 2005년 드래프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 없었죠. 저는 데런 윌리엄스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제리 슬로한 아, 그 그것도 말도 안 돼. 그쵸, 감독을 그쵸. 보내버린 네. 또 희대에 또 아주 요즘에 격투기 하시니까 요즘에. 네, 그렇죠. 몸이 엄청 좋았죠. 네. 와 근데 목을 조른 선수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뭐 한다 거기서 좀 소름이 끼치긴 하네. 근데 사실 제리 슬론 감독이 상징성을 따지면 그 결정 그쵸. 자체가 우리 오, 뭐 유타에 완전 그쵸, 이런 맞아요. 진짜 이런 네. 감독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마빈 윌리엄스를 좋아했어요. 오. 대학 때 1학년 때 벤치에서 2자리 득점이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얘는 대박 나겠다 했는데 오래 뛰긴 했지만 임팩트는 없었죠. 아쉽게 저는 사실 그 2005년 그 노스캐롤라이나 팀 말씀하셔서 얘기하면은 저는 사실 션메이가 아, 이렇게 NBA에서 아무런 활약 없이 사라질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 사실. 맞아요. 네, 션메이. 그때 막 그 별명이 고래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막 해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포스트 들어가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 그러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쏠쏠한 빅맨이 될 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농구 선수였고 네. 인기가 그때 꽤 많았었는데 네. 단명했죠 NBA에서. 그렇죠.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 볼이 마지막 한 번. 반지가 음. 없다는 게 그래도 위대한 농구 선수로서는 위대한데 너무 좀 매칭이 맞아요. 안 돼요. 네. 마치 존 스타턴처럼. 그래서 얄밉긴 네. 한데 반지를 하나 정도 가질 자격은 갖추지 맞아요. 않았나.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맞는 사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한테는 그냥 우승 안 해도 막 주고 싶은 느낌으로 네.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하여튼 이번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오늘은 됐네요. 여기까지 방송을 네, 마치는. 웬일로 저희가 방송 시간을 맞췄네요. 그러니까 네. 맨날 오버하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희보다는 아 그렇죠. 아, 당연히. 위원님이 오늘 방송 참여하시고 네.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TV 프로그램, 이제 TV 플랫폼을 통해서 해설도 하지만 원래 저는 이제 뿌리는 진짜 팟캐스트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손대범 기자님의 그거랑. 아이디어로 진짜 그때 녹음기 켜놓고 그 다음에 OES랑 암바사 이렇게 구비해놓고 막 6시간씩 했었어요 그때 막. 저 기억납니다. 파워라운 저 듣던. 예. 그때 그런 또 기억이 나서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이 팟캐스트는 참 매력이 엄청난 플랫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진짜 이게 온에어의 이런 구성원들이 내공이 장난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예. 눈치 진짜 빠르죠 우리. 제가 지금 내구성이라고 할 뻔했거든요. 내구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내공이 정말 좋아서 뭐 이렇게 제가 뭘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셔서 감사했고 또 온에어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팟캐스트 만들 때 파워라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파워라우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는 네, 업계 네. 종사자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저희 방송에 나와 주셔서 저희는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여러 해설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쌍코피 흘린 NBA 해설 조코피 TV를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뭐 우리도 고맙습니다. 우리 코가 섭자지만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우리 그 위원님 비슷한 팬페이지가 있어요. 네. 저도 잘못 그거를 팔로우했는데 DM 보내셨다고 하는데 NBA가 먼저 나오고 네. 이제 밑에 언더바. 언더바 있고 그다음에 현일조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진짜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시니까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도 감사합니다. 좀 우리 거는 홍보도 안 하고. 우리 거 채널이 뭐였지? 저희한테 뭐든지 저희가 서포트해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NBA 온 에어. What it do, baby? Yeah, you already know.